안녕하세요. 11월 19일 수요일 기대수 3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채널지기 선생님께서 하루와 같이 참여를 하셨고요. 네. 처음으로는 이제 남윤호 선생님이 그 지난주에 했던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같이 해주신다고 하셔서 처음에 이제 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디터미넌트와 면접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공유를 해주세요. 네, 잠시만요. 화면 보일까요? 네, 잘 보입니다. 어, 지금 보이는 내용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기대수 이거 28강 부분 했을 때 뒤에서 이제 최너지기 님이 밑에 이제 명제들 내용은 다 동치다. 그래서 한번 좀 어,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고 저는 사실 이제 선형대수라던가 뭐 커널, 이미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좀 사실 잘 안 와닿아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거는 제가 좀 직접 해보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나누고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한 것들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네,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 강의 노트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위쪽 보면은 이제 역행열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리고 디터미넌트의 정의들 그리고 디터미넌트의 성질 나온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어, 내용들이 다 서로 동치다, 이퀴벌런트하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이것들을 직접 해봤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 A가 역행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디터미넌트가 있든 이러한 n 곱하기 n에 행렬이 있고 이 행렬이 만약 디터미넌트가 있으면 이게 역행렬이 있다라는 거. 얘의 의미는 그냥 a에 a 인버스를 곱하고 이렇게 곱했을 때 항등 행렬이 나온다. 이건 그냥 첫 번째 명백한 사실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 a라는 행렬에 어떠한 x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컬럼 벡터, 컬럼 벡터를 연산했을 때 0벡터가 나온다. 이 0벡터가 나오는 이러한 솔루션이 오직 트리비얼한 솔루션만 있는 것 있다라는 이 명제가 이제 1번 명제랑 명제라는 표현이 맞겠죠? 네. 1번 명제랑 같은 동치라고 하는 건데 사실 얘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AX의 A 행렬 곱하기 X 벡터는 0이니까 사실 여기에 양쪽에 역행렬 곱하면 당연히 x는 뭐 0, 뭐 0 칼럼 벡터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렵진 않은데 어, 이러한 벡터가 0 벡터 뿐이다. 이 솔루션 만족하는 게 0 벡터 뿐이다라는 내용과 이제 저도 이걸 좀 공부하다 보니까 알았는데 널 스페이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0 공간이라는 말인데 얘가 이제 우리가 A의 X 어, 연산해서 이제 0이 나오는 이러한 솔루션이 0인 녀석들을 모아놓은 해집합처럼 전 느꼈습니다. 이게 0 공간이고 얘를 이 AX는 0을 만족하는 X들의 해집합을 널 스페이스라고 이해를 했고 이 스페이스가 0뿐이다라는 게 것과 같다라는 의미고 얘를 이제 얘랑 동치인 거를 커널 A는 0이다라고도 표현을 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커널 A가 뭔데라고 해서 어 전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얘가 그러니까 어떠한 행렬이 있고 걔를 이렇게 행렬이 있고 여기에 x를 넣고 이제 0이 되는 잠시만 맞다. 이 벡터들의 집합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널 스페이스랑 같은 말처럼 전 느껴지는데 얘가 이제 0 벡터밖에 없다라는 의미로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커널 스페이스가 0이다랑 커널 A가 0이다랑 같은 의미이고
고 이거를 이제 다른 데서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찾아보니까 얘를 여기까지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0을 제외하면 어떤 벡터도 0으로 보내지 않는다. 사실 이제 오직 트리비얼한 솔루션만 가진다는 건데 얘를 이런 식으로 증명하더라고요. 이제 A의 x1과 x2, x1 빼기 x2 벡터를 뺀 것을 연산을 했은 게 이제 어 0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게 0이 아닌 이유는 그러니까 어 잠시만요. 씨, 나 이거 얘기를 준비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x1 빼기 x2를 했을 때 한 거에 이제 행렬을 곱해서 이게 이제 음, 아, 죄송합니다. 이게 잠깐만. x 때 얘랑 얘가 그러니까 뭐 원래 정의로 돌아가면은 얘가 트리비얼한 솔루션이 0 벡터 뿐인 거니까 어, 잠시만. 음, 이게 했었는데 이게 말이 네. 우선은 네. 음,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지금 제가 말이 안 나오는데 얘를 이 표현을 왜 저더라? 그래서 여기서 우선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이러한 관계식에서 이제 얘를 이제 x2 부분을 우변으로 옮기면 a의 x1 벡터를 연산한 것과 a의 x2 연산한 게 두 개 같지 않고요. 이런 경우에 사실 이제 a 벡터를 우리가 아예 행렬을 없애 이제 빼고 볼 수 있으니까 x 벡터랑 x2 벡터가 다르다 이런 경우를 이제 단사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함수 혹은 집합 부분에서 얘기했을 때 정의역들의 원소들이 다 공역으로 이렇게 이제 x가 있고 y가 있으면 여기 원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y로 이렇게 가는데 이제 y에 있는 원소들이 하나씩 대응이 되는 거죠. 겹치지 않게. 이런 경우를 단사가 되는 경우로 이 커널 A가 0이다인 걸로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어 확인을 이제 저희가 공부를 했었는데 뭔가 이 부분에서 좀 제가 설명을 못 했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게 뒷부분 걸 먼저 좀 가져와 버렸는데 이제 A라는 행렬이 이제 A, B, C, D일 때 얘가 자명한 해만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여기 트리비얼한 솔루션만 있다면 이면 열배터는 독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A가 A, B, C, D 형태이면 여기 이제 뭐 사실은 이제 C1, C2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고 00 있는 건데 얘를 이렇게 그 행렬 계산을 해보면 사실 이제 얘네를 하나하나의 열 벡터로 보면은 얘네 이게 열 벡터들이 이게 트리비얼한 솔루션 0밖에 없다면은 앞에서 이제 배웠던 독립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서 이 열 벡터들은 서로 독립이다라는 내용을 또 이제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채널지기님 그 강의 노트에서 보면은 7번 문제 내용이랑 같고요. 사실 저는 랭크랑 널리티 이 랭크 널리티 티어림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 배웠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언급이 있었는데 이제 앞부분에서 성형대수 할 때 했던 걸로 기억은 나는데 그때 그냥 그 정의는 그대로 가져왔고요. 와줘서 사용하면은 이제 이 널리티라는 게 커널 A의 차원이고 이게 0이면 0인 경우에는 이제 이 랭크 널리티 티어리움에 의해서 랭크 A, 그러니까 A 행렬에 대한 랭크가 n이 됩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합이 n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면 랭크가 n이면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 어,
A라는 행렬이 n 곱하기 n 행렬일 때 랭크가 n이면은 전사 함수가 되고요. 이거는 이제 여기 있는 행렬 A의 컬럼들이 공간을 n 차원에 만든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는데 이건 그냥 제가 이제 읽은 정의들을 그대로 사실 가져와서 사용한 상황입니다. 그 워낙 앞에 선형대수 배웠던 게 좀 언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냥 정의들 가져와서 바로 사용했고요. 그리고 3번으로는 이제 어, A는 로 이퀴벌런트하다 항등행등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숫자를 넣어서 일일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로 이퀴벌런트를 확인할 때 쓸 수 있는 계산 규칙이 이렇게 행렬이 있으면은 행끼리 바꾸는 것과 얘를 이제 상수배하는 해서 그 행끼리 더하는 경우 그리고 상수배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걸 상수배한 걸 다른 행과 더하는 경우가 가능한 이런 세 가지 연산이 가능하고 그 경우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표시를 해서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얘를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데 그래서 일일이 한번 해봤습니다. 하는 방법들이 있어서 이제 1, 2, 3, 4라는 A 행렬을 놓고 여기 항등 행렬을 놓고 2x2 행렬에서 1, 2 이렇게 행렬 잡고서 이제 2번 행렬 자리에다가 2번 행렬에서 마이너스 3 한 걸 더한 거죠. 네, 마이너스 3 상수배에서 1번 행렬 더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엔 여기서 2번 행렬 자리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해서 2번 행렬 자리에 놓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가 1로 되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2번 행렬에 마이너스 2를 한 거를 1번 행렬 자리에 곱해서 1번으로 하면 이제 원래 A의 자리 이제 좌편이죠. 좌편이 항등 행렬이 되고 얘가 그 A의 역행렬이 나오는 거를 그러니까 디터미넌트 직접 안 쓰고 우리가 흔히 계산하는 방법 안 사용하고 이렇게 구할 수 있구나. 그리고 얘를 예전에 배웠던 것 같은데 직접 한번 저도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 다섯 번째가 아마 잠깐만요. 다섯 번째가 뭐였지? 네, 디터미넌트가 이제 A의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다인데 사실 이제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A의 역행열의 정의가 디터미넌트 A분의 이 코팩터들 맞나요? 발이 기억나네. 얘네들의 이제 n by n 이제 행렬에서 코팩터들의 를 원소로 갔는데 만약에 이제 디터미넌트 이게 어 만약에 디터미넌트 A가 0이라면은 이 값이 분모가 0이니까 이 값이 존재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A의 역행렬이 있다는 건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니다라고 그냥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사실 배동 선생님도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이거 항상 이제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얘네가 어, 만약에 뭐 0인 거는 얘네 뭐 얘네 칼럼들이 뭐 서로 독립이 아니어서 이 곱할 때 뭔가 부피를 만들지 못하고 그래서 뭐 0으로 줄어든다, 부피가 0으로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저도 인터넷에서 본 것 같은데 아마 오늘 더 그런 내용들을 더 얘기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기하학적인 의미와 연결이 아직은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 뭐 평행사변형이나 이런 거 봤을 땐 좀 와닿을 때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4번, 네, 이게 순서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은 뭐냐면 A 행렬에 X는 B라고 했을 때 이러한 어떠한 A의 어떠한 이제 칼럼 벡터를 곱했을 때 B라는 n 곱하기 1의 매트릭스가 어떠한 매트릭스가 나온다라는 건데 얘를 그냥 저는 여기에 A의 인버스를 곱하면 X는 A의 인버스는 B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구나. 아, 지금 읽다 보니까 이해가 됐네요. 어. 아, 근데 그래서 얘는 사실 어떻게 좀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얘 좀 의미라고 할까요? 그냥 계산하는 거 말고 x라는 어떠한 칼럼 벡터가 있고 거기에 a 행렬을 곱하면 b가 나오는데 이게 n 곱하기 1 매트릭스가 된다라는 건 그냥 계산 아닌가? 그리고 얘 이거의 의미가 좀 뭔지는 사실 잘 안 와닿는 것 같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무슨 의미일까라고 정도 딱 생각을 했고요. 4번은. 네. 그래서 이거는 어, 잘. 그, 여기 B가 for any 컬럼 벡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거나 컬럼 벡터를 잡았을 때, 그 그러니까 저게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B 벡터가 0이면 그냥 네. 항상 자명한 해가 일단 있기는 하잖아요. 그 원점을 그렇죠. 지나니까요, 네, 무조건. 옆에서 근데 저게 예. 원점이 아닐 때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저 B 벡터를 아무렇게나 잡아도 항상 솔루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몇 개 있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네, 거군요. 그리고 그 해가 정확히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저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럼 제가 완전 잘못 이해했네요, 저 문장을. 네, B를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아무거나 선택해도 항상 해는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좀 중요한 문장 같네요. 네네. 네. 내용 같네요. 아, B를 아무렇게나 선택해도. 그러니까, 근데 더 강한 주장을 할 수 있죠. 저 해를 저렇게 구해버렸으니 솔루션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유일한 거죠. 음. 네, 유니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가 성립하면 또 유니크하다는 것은 그냥 따름 정리죠. 그냥 그러니까 앞에까지 내용은 그냥 해가 존재한다는데 저렇게 제가 하면 이제 역행열을 곱한 순간 유니크하다까지 가는 거군요. 어, 네, 유니크한가요?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유니크해요. 만약에 해가 존재하면 유니크한 것까지도 되기 때문에 존재하면 유니크하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여기 자명하지 아니, 여기 비자명한 거죠. 존재하면 유니크하다가 비자명한 파트죠, 사실. 근데 저거를 저렇게 구했는데, 일단 음. 좀 섞어서 쓴 것 같아요. 역행열 가지고 왼쪽에다 곱한 거를 이렇게 섞어서 썼기 때문에, 그죠. 음, 뭔가 그냥 제가 점프를 해서 쓴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러니까 결국 다 동치라는 걸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그 네, 역행렬이 네. 존재한다라는 그것과 동치인 명제들을 쭉 보이고 싶은 건데, 어쨌든 4번은 비벡터의 그 자유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면서 좀 어려웠던 게 이게 그 예를 들어 저희가 y는 ax 플러스 b 이런 직선들로 상상은 하니까 그러니까 대충인 거죠. 대충 그렇겠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얘를 말로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는 것도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저는 하면서 그게 그랬거든요.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한 게 아니고 뭔가 말이 되나? 그런 생각하면서 좀 했었습니다. 혹시 이게 네, 지금 1번부터 8번까지가 동치인 걸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4번 명제 자체가 뭐 참이냐 거짓이냐가 아니고 4번 명제랑 예를 들어서 뭐 1번 명제랑 동치인 걸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1번일 때 4번이 되는 거 보이고 4번일 때 또 1번이 되는 거 보이고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 그렇게 하는 게 더, 네, 왜냐면 1번부터 8번까지가 다 동치인 걸 지금 보여야 되는데 근데 이제 4번만 가지고 이해를 하겠다가 아니고 그러면 1번하고 4번은 왜 동치냐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 사실 웃기게도 제가 1번을 쓰긴 했네요. 여기서 이렇게 역학력 쓴 네, 거. 네. 예, 그러면 썼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1번하고 4번하고 동치인 걸 보이겠다라고 하면 1번인 상황에서 A의 역행렬이 존재하니까 그러면 A 역행렬을 왼쪽에다가 양변에 곱해서 저런 식으로 X는 A 역행렬 곱하기 B가 나오면 그러면 유일한 솔루션이 존재하니까 1번이 되면 4번이 된다가 증명이 되는 거고 요렇게 하셨어야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음, 근데 지금은 이제 AX는 B라는 그 방정식에서 그냥 A 역행렬을 곱하셔서 이게 이제 솔루션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그냥 그렇게 그 뭐라 그러죠? 진술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좀 어떻게 보면 그런 뭐라 그럴까 수학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다라고 할까 그냥 문제 풀도 풀어버렸다인 것 같긴 하네요. 좀 뭔가 네네네. 지금 한번 해보시겠어요? 같이 해봐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먼저는 1번으로 4번을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뭐 2번, 3번으로 해도 되고요. 근데 뭐 네. 1번이 편하겠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A의 역행열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뭐 네, 저는 이렇게 이렇게 편해서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벡터가 있을 때 A의 역행열을 이 있다는 건 여기에 그러니까 1번에서 4로 가는 거니까 그럼 1이 참이라는 게 일단 전제가 된 거죠. 네. 그럼 A가 역행열이 있는 거면 A의 역행열을 사용하면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근데 B가 근데 이제 그러면 이걸 여기서 말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될까요? X가 어떠한 모든 어떤 X에 대해서 가능한 거니까 결국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건 B의 자유도에 대한 거잖아요. B가 어느 거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니까 이 값은 무조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네. 근데 그 여기 B를 문장에 고정시킬 때마다, B를 고정시킬 때마다 그 X가 사실 유일성을 바로 보이는 거죠. have a unique solution. 음, 그럼 아, 저렇게 명시적으로 썼기 때문에. 인데 한번 적어볼게요. 저도 말을 써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B가 정해지면 X가 정해진다. 이런 느낌일까요? 네. 음, 그러면 이제 반대로 그러면 4에서 1을 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X가 그 하나에 그러니까 B가 정해지면 X가 정해지니까 따라서 이제 X의 AX는 B라는 어떠한 솔루션이 정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혹시 뭔가 제가 틀렸거나. 그래서 이제 4에서 1로 갈 때는 그러니까 B가 이제 어떠한 솔루션이 이제 어 있다고 치면 이게 있다는 걸 가정을 한 거잖아요. 이 솔루션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어 어허 네. 우선 떠오르는 거는 그 B의 선택지를 아무렇게나 선택할 수 있잖아요. 네네 4를 가정하면 네 솔루션이 존재하니까. 근데 사실 유니크하게 존재하는 걸 써먹고 싶은 건데, 그러면 A를 열 벡터들의 모임으로 보는 거예요. 그쵸 네네 네. 그러면 그 첫 번째 열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의 선택지를 첫 번째 열을 선택해 주는 거예요. A의 첫 번째 열이요. 네네. A의 첫 번째 열을 B로 음.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잠시만요. 그냥 좀 구체적으로 써보겠습니다. 네네. 뭐 예를 들어 그냥 A, B, C, D라고 이렇게 있으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그러면, 1,0으로 존재하죠. 뭐, 네, 1,0이라는 건 얘를 X가 1,0이라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왠지,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X가 1, 잠깐만 이게 있을 때 있으면 이런 경우는 X가 1,0이고 그러면 근데 이걸 이렇게 근데 뭘 그 1번이 근데 스테이트먼트가 정확히 어떻게 되죠? A 행렬은 A의 인버스를 가지고 있다. 네, 역행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결국 음, 일단 모르겠는데 디테일은 어쨌든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걸로 해서. 네. 음, 여기서 그러면
이걸 뭐 약간 A, B, C, D니까 이렇게 놓고 얘도 그 뒤에서 앞에서 얘기하는 그 로우 이퀄리비언스나 이런 걸 쓰면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계산을 직접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음, 아닌가? 이게 두 개면 제 생각에 그냥 B를 00으로 놓으면 A, B, C, D의 X가 00, 이 0이니까. 하나의 솔루션을 가지려면 00밖에 없으니까 2번으로 가서 1번으로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 이게 그러니까 어, 1번하고 2번이 동시라는 건 아까 보였으면 네. B를 00으로 놓고 네. 그럼 그러면 솔루션 하나는 00이 무조건 나오니까 네. 그럼 그 2번으로 가서 내가 4번이면 2번이고 근데 2번이면 1번이었으니까 4번이면 1번이다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 앞에서 썼던 걸 쓰는 거니까. 네네. 그게 훨씬 빠르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B가 임이니까 네. 이게 되고 이랬을 때 X는 00이니까 네. 솔루션이 저기 이러면은 저기 그 문장에 has a solution 때문에 하나 유니크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네, 솔루션이 여기 하나다. 네. 그렇네요. 네네네. 그러면 그러면 X 솔루션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00인 거고. 네. 그, 솔루션은 그냥 있다는 거지 하나를 의미하는 게 아니어서 아, 꼭 0, 그래요? 0 이외에도 더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그런가? 네네. 그럼 그러면 00으로만 하면 그러니까 안 돼. 그건 당연한 해니까요. 네, 근데 다른 당연한 거 더 트리비얼한 있을 거니까. 가능성이 네. 있잖아요. 네. 음. 이렇게 되면 근데 00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이 상황에서는 네네, 그쵸. 여기까지만 보면은 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2번으로 가는 게 약간 2번은 결국 00만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음. 제가 초반 거 잘 못 봤어요. 네. 예. 2번이 명제가 이제 AX는 0일 때 오직 트리비얼한 솔루션만 네. 있는다 이거여서. 네네. 음, 자, 네. 얘는 근데 2번을 쓰는 건 게 훨씬 빠를 것 같긴 한데 우선 우선 뒤에 거를 먼저 할까요? 이거 여기서 시간을 좀 쓴 것 같긴 해서 뒤에 또 하실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4에서 1을 한번 저는 네. 4에서 2로 가는 건 좀 그래요. 좀 뭐랄까요. 좀 많이 뭔가 부족해가지고 바로 가는 건 좀 그렇거든요. 뭔가 행렬의 어떤 성질이든 뭔가를 써먹어서 해야 되는 건데 해를 가지면 그것이 유일하다는 것을 그럼 저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명제가 또 아닌 게 각 모든 벡터마다 그게 성립해야 되는 거지. 0 하나만 체크한다고 그게 되는 것도 그렇죠. 네네 아니고 저도 임의의 비에 대해서 솔루션이 존재했을 때 그거를 가지고 그게 하는 거라서 네. 어쨌든 4에서 2로 가는 건 조금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뭐 해본 건 아닌데 이걸 그냥 어떻게 그냥 계산을 직접 해보고 싶긴 한데 로이 킬러번스 이 행렬 이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행들 계산해서 구하는 거 이걸 그냥 해서 나오는 게 더 빠를 것 같다는 건 그냥 제 생각인데 얘는 이제 열 벡터니까 저렇게 바꿀 수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우선은 네. 우선 전체 명제를 그래도 한번 감상해 놓고 한번 네, 생각하는 게 살펴보고 좋을 것 이렇게 같아요. 한번 쭉 보고 이렇게 연결 관계를 보는 거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몇 번까지 있죠, 근데? 이게 8번까지 있습니다. 음. 그래서 6번은 이제 앞에 서로 6번 내용은 좀 서론이 긴데 이제 A라는 이 행렬이 n 곱하기 n 행렬이 이제 우리가 리니어 트랜스폼인 거를 이미 앞에서 얘기를 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리 이미 전에 배워둔 게 있는데 A의 이미지는 이 FN의 서브스페이스다라는 거를 이미 앞에서 선형대수 할 때 했었고 이 A의 이미지의 디멘션이 랭크다라고 이렇게 랭크의 정의를
한번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때 우리가 랭크 널리티 티어리엄에 따라서 이제 랭크 A랑 그 커널의 디멘션이 두 개 더했을 때 n으로 항상 같은데 이제 n 곱하기 n 행렬의 그 n인데 우리가 앞에 2번 그 명제에서 커널 A가 이제 A의 역행열이 있으면 0인 걸 알았으니까 랭크 A가 그 n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이 랭크 A가 어 n이라는 값을 갖는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얘기한 랭크 널리티 티어림으로 이제 원래 이제 명제는 여섯 번째는 랭크 A가 n이다 인데 이제 이거는 앞에 사전 지식으로 구한 거고 어 이거는 제가 이제 뭐 GPT한테 좀 물어보다가 얘기를 한 건데 이게 n 곱하기 n 행렬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뭐 만약에 전사 관계면 그러니까 단사 관계도 되고 이랬을 때 역행열도 생기고 그러니까 뭐 디터미넌트 A도 0이 아니고 A의 인버스도 다 존재하는 약간 모든 게 딱딱딱 물고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네. 뭐 그래서 이제 얘가 이런 말들이 사실 여기서 대체 함수에서 쓰던 건데 아직 좀 저는 좀 그러니까 그걸 보이고 싶은 거죠. 동치 관계에 그걸 보이고 싶은 건데 사실 그것도 다 내포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행렬이라는 게 원래 그냥 함수잖아요. 함수인데 그죠 함수들 뭐 선형함수잖아요. 하는 거죠? 네, 예. 함수죠. 그냥 행렬을 함수로 바라보는 게 그 직관상에서는 더, 좀 증명을 해나갈 때라기보다 그냥 함수로서 그냥 보는 게, 네, 자연스러운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저도 뭐 함수 연산이랑도 비슷하니까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좀 그 좀 뭔가 찝찝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n 곱하기 n 행렬에서만 되는 거고 이런 것들 그래서 좀 그러니까 찝찝하다기보다는 맞는데 와닿진 않나요. 아직은 막 크게 와닿진 않아요. 막 와닿다가도 직접 쓰려니까 좀 안 되는 느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코멘트를 좀 드릴게요. 네, 그, 그, 제가 지금 디스코드에다가 그 나민이 쌤 노트를 하나 올려드렸거든요. 그거를 다운받으셔가지고, 펴주시면 합니다. 그러면 얘 화면은 우선 좀 끄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제 컴퓨터로 공유하겠습니다. 얘는. 예, 이거 맞을까요, 최현식님? 예. 들으면서 정리를 좀 했고요. 오늘 좀 좀 피드백을 좀 바로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좀 드리고 싶은 피드백은 좀 칭찬이고요. 그, 달리는 말에 좀 채찍질할 생각으로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보시면 여기서 아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을 거거든요. 예, 제가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뭘 못하셔서가 아니라 너무 잘하셔가지고 좀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인데 일단은 좀 굉장히 익숙한 것들이 많으시죠, 물리적으로. 네, 그래서 쭉 보시면 여기서 이제 소위 이제 스케일링 이제 이제 그 지수라고 하는 것들이 만족하는 그 관계들이 있고요. 쭉 내려볼게요. 쭉쭉 내리시면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수학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걸쳐놨냐면 그래서 실제로는 저 지금 이제 통계량들이 그 페이지 이제 3초까지 가시면 페이지 3초까지 가시면 3쪽 예, 예, 3초까지 쭉 가시면 그래서 이제 통계량들이 저런 어떤 관계식들을 할 수가 있다. 네 여기 예, 만족을 해서 그래서 저거를 이제 그 매트릭스 이퀘이션으로 1번 이퀘이션을 조금만 내리시면 바꿀 수가 있고요. 네, 저렇게 바꿔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이제 소위 이제 유니버셜리티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것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만든 이제 매트릭스가 이제 인버터블한 거랑 관계가 있다. 라는 걸 저, 가지고 쭉 해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뭔가 본인이 관심 갖는 거랑 관계가 좀 깊을 거예요. 괜찮나요? 예, 네, 이런 것도 있군요. 신기하네. 네네. 아, 신기하죠? 왜냐하면 그래서 좀 내려보시면 제가 이거 뭘로 작업한 거냐면 남은 선생님 작년 논문으로 제가 지금 예, 이거 여기 보고 약간 좀 소름 돋긴 했습니다. 좌편에. 예. 그, 어, 몇 가지 좀 칭찬드릴 포인트가 있고 그 좀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일단 단순히 칭찬드리는 게 말씀하신 대로 하시네요. 그 어떤 그 발표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발표 단순히 하고 알아가려고 하고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스텝인데 그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그 자체가 칭찬입니다. 그 어려운 거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시에 들어와 봤을 때 이제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진중하게 하시는 거 보여서 그 자체 그 어려운 거거든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칭찬 드리고 싶은데 이게 수학을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 룰들이 지금 현재 이제 참석자들 선에서는 해줄 수 없는 어떤 조언들이 있어요. 이건 왜냐하면 박사과정을 실제로 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영역이라. 그 어떻게 지금 이제 칭찬해드리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발표하겠다고 한 말에 대해서 본인 책임을 지고 있는 거. 이거 어렵거든요. 그거에 대한 단순한 칭찬. 이게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와닿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진솔한 나눔. 이거 둘 다 어렵거든요. 사실은. 이 두 가지 다 굉장히 그냥 칭찬받게 해드릴 포인트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그 의사소통에 있어서 상충이 발생을 하냐면 남일 선생님이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건 사실 그냥 단순히 수학 정합에 있어가지고 논리를 맞추느냐 마냐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그것도 일부 있지만 그거라기보다는 내 직관과 정말로 와닿는 거에 대한 약간 그런 포인트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아까 이제 하신 말씀들이 다 맞아요. 그러니까 랭크 널리티 나 사실 이거 잘 모르고 이게 모른다는 게 단순히 그게 본인의 결이 증명이 궁금하다 이런 결은 아니에요. 그 결이. 뭐 증명 뭐 공부하면 되지. 근데 내가 그게 꼭 궁금한 건 아니라고. 지금 왜냐면 나한테 지금 이게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 오히려 그런 맥락들이 보이지 않는데 그게 단순히 선형돼서 공부가 하겠다 이거랑은 조금 다른 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랑 상관이 있는 거냐면 그리고 여기서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이 수학적으로 맞는 말을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사실 내가 원하는 게 그건 아니거든요. 혹시 이 말이 전달이 아 될까? 이게 그리고 또 아다르고 그것 어다른 자체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예. 도움이 되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되게 섬세하고 미묘한 간극인 거예요. 이걸 예. 단순히 내가 네. 서양대수를 공부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건 있지만 또 나한테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여러 면들이 있는 가운데 약간의 이제 갭이 그럼에도 있습니다. 예. 불구하고 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맞으니까. 그랬을 때 그 구체화를 내가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핵심을 말씀을 좀 예, 드리면. 예. 근데 아,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여기서 애매하다고 표현하시는 거가 좀 이렇게 다 바뀌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랭크 널리티 티어럼을 본다. 라고 하면 그 증명이 궁금한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 일단 장땡이냐면 지금 혹시나 대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프린시플을 먹으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그 행렬이 주어져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오늘 남윤생에 드리고자 하는 핵심이고요. 어떤 혼내는 거나 어떤 뭘 못했다 이런 아, 말 아니고 칭찬하는 코멘트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게 행렬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요. 내가 보는 맥락에서. 그래서 A라는 매트릭스가 있을 때 이게 n by n 매트릭스가 있어요. 내가 보는 맥락에서 내한테 간단하고 직관적이면서도 중요한 행렬을 하나 구체적으로 만들면 이게 n by n 매트릭스가 Rn에서 Rm으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있잖아요. 근데 그 있다는 일반적인 티어리 말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내가 보는 맥락에서 행렬을 잡아요. 여기까지 전달했나요? 네네. 행렬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는 아까 이제 그 동치들 보이는 그거 있죠. 사실 그거 증명 하나도 관심 없어요. 솔직히. 그거 관심 없고 그게 그냥 아까 이제 각각의 비마다 뭐가 있다. 뭐 중요하겠지. 근데 그 정도 선도 사실 이 박사과정 공부할 때는 피상적인 선이라고요. 나도 학부 수학의 선에서는 구체적인 것들이 맞지만 그런 식으로 의미하는 게 맞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내가 보는 거에서 뭔지를 인지하고 그걸 보는 거랑 아닌 거랑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혹시 이 말이 납득이 가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선형대수를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선형대수를 공부하려고 할 때 중요한 거는 그 행렬이 나한테 정말로 구체적으로 중요한 대상이어야 돼요. 아, 네. 아,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실제로 지금 보시는 행렬의 진짜 정체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다른 이제 포인트가 좀 두 가지인데 그중에 하나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행렬의 정체가 실제로는 이게 어디에 있냐면 페이지 10쪽에 있어요. 지금 보셔야 되는 거가 페이지 10쪽에 여기 지금 L이라고 하는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이 L이라고 하는 게 I 빼기 T로 주어져 있는 게 남은희 선생님의 A거든요. 남은희 선생님 논문에서는. 음, 그래서 이게 뭐냐부터 사실은 해소를 하셔야 돼요. 음,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해 놓은 게 이게 사실은 어떤 이제 케일리 그래프 그러니까 그 그룹이 주어져 있을 때 그룹부터 만들어지는 이제 케일리 그래프로부터 나오는 그래프 라플라시안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의 인버터빌리티로부터 유니버설리티 클래스가 규정이 되는 거가 남인 선생님 하신 연구거든요. 사실은. 관련된, 네. 그렇게 본 상태에서 저 임플리케이션들을 보면 완전히 다르게 느끼실 거예요. 음.
그리고 하는 말의 그 인투이션이랑 그 통찰이 완전히 다른 선에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으로 애쓰셔야 되는 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거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그 남일생의 만약 그 저 논문의 맥락을 보면 저 행렬 자체가 사실 그래프 라플라시안이거든요. 남일생의 맥락에서는 그거를 저 구체적인 단순한 그래프 셋업에서 해놓고 나서 저 동치 명제들을 보면 증명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저 하나하나가 무슨 말인지 본인 논문이랑 직접 이거를 연구랑 직접적으로 상관이 1대1 있으니까 대응처럼, 네,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설명이 수학적으로 완성된 말을 들어도 안 넘어가질 거예요. 지금, 그건 말장난 아니냐. 실제로 내가 알고자 하는 정보는 그게 아니다. 이런 선들이 되게 선명해질 거라는 뜻. 이 말이 혹시 뭔 말인지 이해가 가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나무늘쌤 맥락에서는 뭐가 좋아야 되냐면 그 대칭성을 설명하는 그룹이 있고 그 대칭성에 의한 그룹으로서 만들어지는 케일리 그래프가 있을 때 그 케일리 그래프에 주어져 있는 마르코브 이제 트랜지션 커널로부터 매트릭스가 나오고 그걸 가지고 저렇게 L로 정의한 그래프 라플라시안에 대해서 인버터빌리티를 적용하는 거거든요. 나무늘쌤 맥락에서. 근데 그렇게 본 상태에서 요 내용들을 보면 그냥 선형대수 공부이지만 선형대수 공부가 아니게 되는 그게 지금 박사과정 할 때 너무 중요해요. 저도 그래프 라플라시아는 그냥 막 쓰거든요. 저희 사람들, 네, 네. 제가 알지 않더라도 다들 쓰고, 하는데, 그런 맥락도 처음 듣고, 랜덤 워커나 뭐, 디퓨전 볼 때 많이 쓰죠. 예. 네,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그 두 가지가 따로 가시잖아요. 이 공부는 어쨌든 그쵸, 내가 예. 사실 따로 시간을 다시 가죠. 예. 들여서 공부하고 저건 또 저거대로 수학이랑 매칭은 안 되지만 뭔가 그래서 그거가 어떤 스테이지에 매칭해야 되냐면 행렬 레벨에서 구체적이어야 돼요. 네,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얘네들이 뭐 값들이 있는 실제 뭐 제 연구나 혹은 관련된 그래프에서의 뭐 퍼지거나 이런 것들 네, 값들이 있는 행렬이 네, 나오고 구체적 걔네들이 막 행렬. 곱해지는 게 있는데 네, 그게 이미 제가 본 데이터 같은 건 거죠. 뭐 사람들 네, 네. 그런 다음에 얘네를 결국 제가 만약에 뭐 소위 말하면 디터미넌트를 구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는 일을 내가 뭐 정작 하면 좋겠죠. 그게 아니더라도 그런 상황으로 보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조금 이런 게 더 있는지도 정확하게 몰랐어요. 표현을 드릴게요. 그 다 맞는데 이렇게 하시는 게 베스트거든요. 근데 오늘 어쨌든 남준님께 드리는 건 사실 제가 기대한 것보다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그냥 칭찬이고요. 왜냐하면 전 솔직히 둘 다 퀘스천 마크거든요. 솔직하게 유물론적으로. 그러니까 발표를 꾸준히 하겠냐. 왜냐면 사실 지금 바쁘신 건 제가 뻔히 알기 때문에 솔직히. 그래서 이게 쉽지 않잖아요. 우선순위에 분명히 밀릴 거라는 걸 제가 뻔히 알고 있는 거기서 제가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하나. 그리고 이제 진솔하게 내가 모른다는 얘기 진솔하게 하는지 하나. 근데 이 지금 팀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이 두 가지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본인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래서 그거에 네. 대해서는 그 배동 선생님 포함해서 칭찬해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 너무 지금 중요한 건데. 근데 그럼에도 제가 이제 두 가지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게 그 이걸 아셔야 돼요. 행렬을 그래서 제가 이 아웃풋 두 가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때가 이게 중요합니다. 행렬을 구체적으로 설명 필요 없이 가지고 오셔야 돼요. 하나. 예. 여기서의 선형대수를 공부할 때는 행렬이 어떤 피상적으로 주어질 때 어쩌고 저쩌고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나는 이 행렬 신경 쓴다라고 하는 그 행렬의 아웃풋이 명확하게 이거 행렬 이렇게가 예.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행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지금 이 수학적인 내용들을 들여다 볼 거잖아요. 들여다 볼 때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했어야 되냐면 왜 이 행렬의 이 엔트리들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지 그게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휴리스틱이다. 이걸로는 그러니까 휴리스틱이라는 말이 정확해서 상관은 없는데 이 행렬을 왜 신경 쓰는 게 중요한지가 나와야 되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오히려 엘리멘터리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되냐면 그 행렬이라고 하는 결국 선형 그 1차 방정식을 푸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 선형 1차 방정식을 뭘 푸는지가 내 맥락에서 이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게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노트에서는 페이지 3쪽. 예. 페이지 3쪽으로 다시 가시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빨리 간다. 네, 여기서 이 행렬이라는 게 있으면 결국에는 저 위에 있는 저 선형 1차 방정식들의 저 시스템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예. 거기에 내 맥락에서 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음,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 저 행렬을 왜 고려하는지를 알게 될 테니까. 그러면 그 상태에 저렇게 행렬을 준 상태에서는 당연히 랭크 널리지 티어럼 이런 건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수학적인 티어리 개런티를 하니까. 근데 관심 있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내 맥락에서 무슨 뜻이냐. 이게 관심인 거예요. 예. 그리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1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지금 하셔야 되는 게 그래서 지금 이 증명은 솔직히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거 뭐 되는 건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래서 이게
이 임플리케이션이 지금 동작하는 방식이 지금 내 맥락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이게 중요하죠. 네. 그러면 아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고 있는 거구나가 비춰지면 끝이에요. 사실 증명은 중요하잖아요. 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네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여기서 어쨌거나 수학을 공부하는 맥락에서 더 들어가야 돼요. 내가 이제 공부한 거에 대한 이점을 쓰고 싶으니까요. 그쵸. 결과적으로 말하는데 이게 당장 쓰일 수 있는 거고 적어도 매주 공부가 그래 쓰임.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선형대수에서 어디로 더 들어가야 되냐면 이게 구조 이게 수학을 배움으로써 주장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수학적 구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가 그게 힘을 갖는 거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했어? 휴리스틱이야. 이거랑 수학적 구조가 이러니까 이렇다라고 말하는 거랑은 그 힘이 다르잖아요. 그쵸. 힘이 다르죠. 그랬을 때 여기서 이 선형대수에서 그 본인이 지금 의존하는 거는 행렬로 쓸 수 있다라는 거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 메가리가 힘이 약하고요.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힘이 약하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군구조로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 이면에 어떤 그룹 스트럭처가 있는지를 보면 그 지금 이제 하시는 연구에 그 수학적인 그 대칭성이라는 걸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지금 내가 하는 거에서 모종의 대칭성이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대칭성은 어떻게 포뮬레이션이 되어 있는 거냐? 수학적으로는 행렬 방정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군구조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면 돼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아웃풋이 사실은 두 개예요. 아웃풋은 그 첩보 다 떼고 설명 다 필요 없고 무슨 행렬이야? 이 행렬을 포뮬레이션 하는데 어떤 그룹 스트럭처를 어떻게 썼어? 이 두 가지로 축약이 되면 끝이에요. 그럼 이거 바로 논문으로 되는 것들을 다 확인될 거예요. 이거가 전제거든요. 이 두 가지가 어떤 행렬을 어떤 군 구조로부터 끌어냈어. 이거거든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기대수가 정확하게 그렇게 잡혀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매트릭스가 주어졌을 때 매트릭스의 커널을 가지고 이거를 조건을 그룹 디어리 입장에서 노말 서브 그룹으로 이제 추상화를 한다. 뭐 말은 되지만 나한테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런 말들을 들을 때. 뭐 어쩌라는 거냐. 근데 이제 그게 와닿지 않는 건 나한테 구체적인 예시가 확보가 내가 관심 갖는 거에서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단순히. 그래서 이제 그거를 행렬을 잡고 그 행렬을 포뮬레이션하는 그룹 스트럭처를 찾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이제 들으면 본인한테는 너무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이 디스커션이 너무 좋게 발생할 거고요. 그리고 그 방식으로 이 발표들을 계속 이어가시면 되거든요. 준비한다는 느낌보다는 좀 다를 거예요. 일단 제가 그 피드백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 당장 퍼콜레이션 쪽은 아닌데 예를 들어 그래프라플라시안 같은 거 전염병이나 이런 거 저도 네. 이제 이런 거 봤던 거 더 조금 더 쉬운 예제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 네, 논문이 그렇게. 나왔지만 그런 그렇게. 거를 그리고 또 여기 식구분들도 좋아할 것 같아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해봐야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으니까. 예. 평소에 저랑 디스코드에 대화를 좀 나누셔도 되는데, 이거는 이 설계 자체가 더 중요하거든요. 설계가 된 다음에 이거 티어리 적용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배우면 돼요. 재미있는 과정이고. 근데 거기서 아웃풋으로, 그러니까 혹은 이제 본인의 준비의 인풋으로 갖고 와야 되는 게 두 가지예요. 실제로. 네. 행렬이 구체적이어야 돼요. 네. 이 행렬을 꺼낼 때는 행렬의 당위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나는 이 행렬 신경 쓴다. 이 행렬에 이게 중요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행렬에 대해서 지금 수학에서 이점을 넣으려면 이 행렬이 유도되는 과정에서 군고조가 쓰여요. 사실은. 언제나 쓰이거든요. 정확하게는. 그것까지 이제 보면 사실 이제 요 얘기들이 전혀 다르게 지금 발표하시는 것들이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 그전에는 그냥 어떤 선형대수 단순히 공부의 결이었는데 그게 더 이상 안 그렇게 된다 이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모티베이션을 드리고 싶은 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보는 대상들은 전부 다 계산 가능한 대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들을 명제로 피상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사실 보시는 선이 피상은 아니에요. 그 비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각자 어떤 그 공부를 하려는 맥락들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여기서 그게 피상이 구체로 가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신경 쓰는 행렬이 구체적이어야 돼요. 되게 단순해요. 오히려 그 행렬을 가지고 있는 티어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에요. 제 개인의 생각에는. 그거는 그거고 오히려 이 행렬이 구체적일 때 그 행렬을 다룰 수 있는 층위에서 이게 어떤 거여야 된다. 라는 층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계산은 다 행렬로 돌리는 거잖아요.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행렬 하나는 붙이고 들고 있어야 돼요. 네. 혹시 말이 이해가 갔나요? 아까처럼 AX equal B마다 그 A가 인버터블이면 해가 유일하게 그러니까 해가 존재한다. 이거 말고 구체적인 B는 뭐고 물론 수학적인 명제에서 각각의 B마다 포뮬레이션이 되죠. 그거 맞는데 그거 필요 없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B를 줄 때마다 이렇게 풀린다라고 하는 거 그 맥락이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이미 지금 사람들이 논문 써는 거에서 구라쳐 놓은 것도 너무 많이 보이고 내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후속 연구들을 하는 것도 가능해지고요. 그래야 이 공부하는 게 수지가 맞겠죠. 근데 이제 그 수지가 맞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게 어쨌든 이렇게 발표 준비해가지고 내가 모른다라고 떠드는 게 가장 어려운 수준인데 지금 그거는 너무나 사실 제가 기대한 거 이상으로 잘하고 계셔가지고 그냥 칭찬이고요, 단순하게. 어려운 건 제가 뻔히 알거든요. 그래서 그건 칭찬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일단 이렇게 불쑥 들어왔는데도 하고 계시는 거니까. 근데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신경 쓰는 행렬이 내가 지금 뭐 어떤 행렬을 기준으로 이걸 보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제 행렬을 셋업하지 않고 보면 그냥 사용대수 얘기를 보이실 텐데 셋업하고 보시면 완전히 다르게 느끼실 거거든요. 안다는 느낌을 안 받게 되실 거예요. 그 자체로서. 그래서 사용대수 공부할 때 그런 게 더 중요합니다. 오히려. 이것도 그 좀 다른 사이드의 코멘트예요. 저희가 사용대수 가지고 미적분학 얘기했던 거랑 유사하게. 혹시 그 질문들 있으면 듣고 전 다시 또 좀 들을게요. 음. 어, 한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뭐 발표하고 있었으니까 또 한번 디스코드에 올려보겠습니다. 해서 제가 하면 또 채널지기님이 피드백 주시면 그런 걸로 또 나눠보고 저도 사실은 여기 3기 식구들이 너무 잘 알려주시니까 그냥 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면서 좀 더 좋게 의미 있게 시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더 그 남일쌤 발표는 솔직히 말하면 더 듣고 싶지 않고요. 아, 왜냐하면 이거 행렬 그러겠죠, 예. 셋업하고 요거 증명 듣는 거랑 아닌 거랑 완전히 다를 거거든요, 스스로가. 그래서 요거 행렬 셋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공부한 거, 이건 솔직히, 별 관심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거 예, 관심 없고. 맞습니다. 예. 그거 말고 지금 다른 분도 지금 발표하실 게 있는 건 듣고 싶은데, 뭐는 지금 같이 하고 싶냐면, 내가 지금 신경 쓸 관심 가는 행렬이 뭐가 있냐 정도는 다 같이 한번 셋업해 보는 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각자 입장에서. 제 생각에는. 그게 선형대수에 대해서 보는 결을 완전히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오늘 요 시도는 한번 같이 좀 해놓죠. 지금 되게 괜찮은 타이밍에 지금 남일성 선생님 덕에 이걸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저거 잘 나누셨어요, 발표. 한번 각자 좀 들어볼까요? 나는 지금 어떤 행렬 신경 쓴다. 이런 거 있죠. 같이 설계를 해보자 이겁니다. 남윤 선생님 그럼 끝난 건가요? 어떤 아, 행렬을? 그러면 저도 오늘 이제 채널기님 오신 덕에 얘기를 하면은 뭐 사실 퍼콜레이션이라는 저 부분에서 저는 저렇게 그래프 뭐 나오는 것까지는 전혀 잘 몰랐고 그나마 요즘 저한테 관심 있는 건 약간 그뭐 이것도 연결되는 건데 그 뭐 디퓨전 매트릭스라고 해서 디퓨전 어떠한 현상이 퍼지는 걸 그 확산이라는 거를 통계물리 쪽에서 많이 관심이 있는데 그거를 또 매트릭스로도 기술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계산할 때 매트릭스를 이용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좀 그쪽 공부나 관심이 조금 또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디퓨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제가 상황입니다. 일단은 쭉 들을게요. 네. 듣고 좀 그 설계를 좀 같이 좀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게 사실 그 매트릭 그 뭐냐 머신러닝이나 AI 쪽은 아니고 실제 진짜 디퓨전입니다. 이게 요즘 많이 쓰이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 같은 저는, 경우에는, 먼저 말씀하시죠, 선생님. 아니요. 먼저 말씀하세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 그 기계공학 쪽 가르칠 때 그 디포메이션 그레디언트 매트릭스라고 해가지고 그 물체의 모든 점에서 그 한 점에 있던 그 물체 재료가 그 다음 시간에는 어디로 갔는지를 이제 디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각 방향에 따른 그레디언트를 나타내 놓은 행렬이 있어요. 그래서 그 행렬에 대해서 가르칠 일이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보고 싶습니다. 네, 디포메이션 그레디언트 행렬. 저는 최근에 이제 무리함수 쪽에서 그 원폼이나 뭐 이런 것들 계산을 좀 하고 있는데 샵 연산자랑 플랫 연산자랑 그다음에 거기에 연산을 할 때 필요한 게 이제 리만 메트릭이더라고요. 그래서 리만 메트릭 근데 이게 뭐 아까 말씀하신 뭐 AX는 B랑 연관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 잘 보이지는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구체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뭐, 저는 두 개가 딱 떠오르는데,
그 SU2랑 SO3 이렇게 있습니다. 그 분야 쪽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좀 애매하시면 지금 좀 즉석에서 정하는 면이 있으니까요. 예, 제가 지금 당장은 그 신경 쓰고 있지는 않은데 그 예전에 그 암호학 쪽에서 그 암호 어떤 그 자체 설계할 때 그 MDX 매트릭스라는 제가 이거 링크를 실제로 어떤 특정 현대 그 암호 설계에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행렬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이거를 저는 그냥 바이너리 그 매트리스 형태로만 그 숫자로만 봤지 이 매트리스 자체에 대한 어떤 공부는 해본 적은 없었어 가지고 그래서 이걸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그냥 지금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이게 그러면 통일성을 좀 갖도록 좀 해봅시다. 그 전체적으로. 일단은, 제가 이제 기대수 3기 공부에서 같이 되어야 되는 면이 있고, 각자 이제 구체적인 어떤 매개체로서 이 행렬들을 쓰자라는 취지니까요. 자, 지금 백월드로 좀 볼게요. 지금 이제 진도도 진도인데, 제가 늘 묻는 게 있습니다. 사용계에서 가장 중요한 정리가 뭐죠? 스펙트럴. 스펙트럴 디어럼이 제일 중요합니다. 스펙트럴 디어럼. 그리고 그 스펙트럴 디어럼은 기본적으로 이제 정방익렬에다 적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이제 응용 맥락에서는 n by n 임의의 매트릭스에 대해서 스펙트럴 디어럼을 적용하는 거에서 상대수의 그 기대수에서 거기까지 합니다. 그 정리를 뭐라고 부르죠? n by n 기준으로 적용하는 거.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다들 보니까 그 논리적인 갭이나 이런 것들 이제 같이 맞추긴 해야 되지 괜찮거든요. 그거 맞춰가면 되는데 오히려 역순으로 공부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은 면이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꼭 그거를 이렇게 진도순으로 나가야 된다 이거보다는 그냥 이 구체화해놓고 지금 어떻게 쓰이는지부터 좀 보면 괜찮거든요. 그러면 자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구체적인 설계가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동작합니다. 혹시 그 스펙트럴 디어럼 스테이트먼트는 다 아시나요? 기본적으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리얼 기준으로 본다고 할 때, 시미트릭 매트릭스가 주어져 있으면, 시미트릭 매트릭스 A가 U, D, U 트랜스포즈로 적힌다. 혹은 U, D, U 인버스로 적힌다. 이게 스펙트럴 디어럼이거든요. D가 이제 다이거널 매트릭스고, U가 이제 오소고널 매트릭스. 그렇게 이제 적히게 되는데, 그게 이미 n by n 매트릭스라고 하면, n by n 매트릭스라고 하면, 그걸 A라고 하면, 싱글 밸류 디컴포지션 어떻게 적용하냐면, A 트랜스포즈 A랑 AA 트랜스포즈에다 적용을 하거든요. 적용할 때. 그거 가지고 적으면 나와요. 자, 자, 두 가지, 똑같은 말이지만 두 가지로 나눠서 질문을 드릴 텐데, 혹시 이거 정말 계산해 보신 적 없으시죠? n by n 행렬 주고, 실제로 n by n 행렬을 A로 주고, AA 트랜스포즈랑 A 트랜스포즈 A 하면 시미트릭 매트리스가 돼서, 그러면 실제로 아이겐 밸류들 다 계산이 가능해져서, 그리고 아이겐 벡터도 그거 가지고 계산해가지고 하면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첫 번째, 그래서 계산해 본 적이 있냐? 이거고, 두 번째가, 내가 지금 이걸 공부하는 게 이걸 가지고 내 직관을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려면 이 계산이 너무 더럽게 어려워가지고는 내 직관에 써먹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행렬이 적당히 쉬워야 돼요. 말이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할 때마다 다시 이제 어떤 코드도 돌려야 되고 이런 거는 너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직관에서 써먹으려면 그게 적당히 쉬워야 돼요.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게 그런 의미에서 2x2고요. 제일 만만한 게. 거기서 조금 회피하고자 하시는 분은 예를 들어 3x1이나 뭐 3x2나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좀 그렇게만 하더라도 해야 될 수 있는데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체화를 셋업을 할 때 싱글 레벨 디컴포지션을 기준으로 이제 본다면 여러분이 셋업하는 구차는 써먹기 위해서잖아요. 직관 레벨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15 곱하기 15 이런 거 세우시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일할 때 써먹어야 되지. 그리고 이미 n by n에서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제가 늘 선형에서 공부하는 사람한테 비판하는 게 있어요. 한 번이라도 정말 계산을 해봤냐. 말 되는 거 말고 그런 거죠. 예를 들어 뭐 혹시 말이 이해가 가나요?
이거를 이렇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해보니까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가 보이면 끝이거든요. 혹시 이 말이 납득이 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정리 그냥 그 구조, 증명 구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써먹을 줄 알아야 의미가 있는 지식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구치화 셋업이 중요해지게 됩니다. 혹시 말이 납득이 갔나요? 내가 못 써먹을 거면 이거 뭐 지식 배워봤자 이거 뭐에 써먹겠어요. 그리고 사실 모든 수학은 결국 행렬 노름하는 거에 지나지 않을까. 이거 한번 이런 식으로 내가 체계를 잡고 나면 두고두고 이 생각의 방식들이 요긴하겠죠. 기본적으로. 그런 면에서 이 예시 셋업은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보통 제일 좋아하는 행렬 중에 하나가 이제 푸앙카레 매트릭에서 나오는 이제 그 어떤 하이퍼볼릭 타입의 리마니안 매트릭, 푸앙카레 매트릭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어떤 아이덴티티인데 앞에다가 뭐 하나만 곱해져 있어도 조금 달라지고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하는 면이 있어요. 자, 어쨌든 그 구체적인 셋업에 대해서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좀 몇 분 좀 보고 싶은 거가 이게 어떤 걸 제가 지금 필요 조건으로 요구할 생각이냐면 행렬을 선언한 거에서 여러분들이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어야 돼요. 나는 이 행렬 신경 쓴다. 라고 할 때 이거 왜 신경 쓰는 거예라고 하면 할 말이 있어야 되지만 그냥 행렬 자체에 대해서 컨스트럭션을 설명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나 이 행렬 신경 쓸 거임. 이 한마디로 족함. 이게 혹시 납득이 가나요? 그래서 이게 스터디가 명제마다 어떻게 가야 되냐면 명제를 볼 때 이제 그 약간 유효한 카드처럼 내가 행렬을 꺼내는 거예요. 이 행렬의 관점에서 들여다본다. 이 관점이 제일 좋아요. 그러면 행렬들마다 보는 게 다를 거잖아요. 이 말이 혹시 납득이 갈까요? 뭔 소린지? 그래서 제일 이상적인 거는 행렬을 두 개 들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이상적으로. 근데 하나는 확보를 해야 돼요. 지금 이제 공부가 행렬을 확보하고 안 보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되는 시야를 인지하는 거가 필요하고요. 혹시 말이 납득이 갈까요? 그리고 행렬에 대해서 의미 부여하는 거는 나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기대수 3기 공부가 앞으로 상향대수에서 어떻게 갔으면 이건 제 제안이고 알아서들 녹이시면 되긴 하는데 제가 좀 오늘 발표에서 비판하려는 거는 아니에요. 오늘 발표는 너무나 지금 남에서 훌륭하거든요. 제 기대한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그 혹시 그 말이 납득이 가세요? 이게 증명 어떻게 임플리케이션 되고 그게 저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거 지금 하는데 그거 알아가지고 남의 쌤 박사하는데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그거 그냥 챗GPT에다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거 솔직히 그거 될 거고. 물론 이해하는 게 도움은 되겠지만 되게 애매한 간극이잖아요. 근데 요 지금 임플리케이션 자체를 내가 관심 있는 행렬을 가지고 뜯어보는 거는 두고두고 크게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그 행렬들을 각자가 마련하고 있으면 다 각자한테 다 도움이 되겠죠. 이게 혹시 와닿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룹까지도 배웠기 때문에 그룹 티어리틱한 관점에서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하면 가장 이제 환상적인 여러분들 다 배운 거죠. 사용대수에 대해서. 이거 계속 그리고 써먹으면 되는 지식이 되니까. 이 결을 동의하신다면 앞으로 이제 기대 3기에서 사용대수 진도를 그냥 어떻게 나가버리면 되냐면 그냥 펴놓고 공부도 해올 것도 절 필요 없어요. 그냥 노트를 펴놓고 이거 내가 보는 행렬에서 뭐냐. 이게 아무리 일반론이 있다고 해도 내가 보는 행렬에서 어떤 생명력이 없으면 쓸데없는 얘기잖아요. 이 말이 혹시 납득이 갔나요? 그러니까 이상한 어떤 책임지지 않는 이상한 감상 내려놓지 말란 얘기예요. 그냥 오늘 수학적으로 맞는 말들만 내려놓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 뭐가 도움이 되느냐 그게. 약간 근데 오늘 얘기에서 맥락에서는 비판적으로 말하려는 포인트는 아니에요. 혹시 여기까지가 납득이 갔으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오늘 같이 좀 다른 분들 이제 이 레코드 보고 어쨌든 하실 테니까 좀 해야 되는 얘기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입장에서 이제 스트레스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어쨌거나 내가 선택한 행렬은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공감하는 거는 아닐 거잖아요. 보는 맥락이 다르니까 그거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행렬이 왜 중요한지. 그러니까 실제로 투 스텝이에요. 일단은 당신이 중요하다고 보던가 말던가 나는 이 행렬 중요함. 이거는 통보고요. 근데 그 통보에 대해서 누군가 이게 왜 중요하다는 거라고 했을 때 본인이 설득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질문인데 그 설득은 예를 들어 그 어쨌든 수학적으로 이게 중요하다 이런 맥락일까요? 아니요. 수학적으로는 모든 행렬이 중요하죠. 아, 그, 예. 그, 수학에서는 영행렬을 포함해서 안 중요한 게 뭐가 있어. 근데 오히려 수학적으로는 예를 들어 어떤 티디어스해 보이는 그런 거가 맥락을 입었을 때는 이게 왜 중요한지가 생기게 되잖아요. 예, 근데 예. 여기서 좀 룰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는 안 되냐면 이 행렬이 중요한 거를 이야기해서 앞으로 반년 동안의 렉처를 시작한다. 이건 안 돼요. 음,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행렬의 중요성을 짧고 굵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음, 상대방이 설득이, 그러니까 통보의 정서가 아니, 이건 정말 설득의 정서예요. 왜 이 행렬이 중요하냐?
그래서 내 분야를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왜 중요한지가 와닿게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찾는 것도 에너지가 들어요. 이거 도대체, 그러니까 내 마음 같아서 이걸 다 설명하면 이거 왜 중요한지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들을 대학원생들은 갖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왜냐면 나랑 다른 분야를 하니까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가장 거기서 중요한 게 심플한 예시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제일 나이스하거든요. 많은 경우. 그래서 표준적인 경우가 있고, 내가 지금 보는 맥락이 있는데, 이렇게 다른 거 보여주는 게 보통 가장 설명하기가 쉬울 때가 많아요. 이 말이 혹시 납득이 가나요? 여기서 감상 늘어놓는 건 힘이 없습니다. 행렬에 대해서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야. 이거 힘이 없고 근거가 명확한 게 늘 최고예요. 그 각자 맥락들은 이제 있으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왜 행렬을 항등행렬이나 영행렬 대신에 이런 걸 굳이 보아야 되느냐? 약간 이런 거. 그리고 이게 맥락들마다 사람들마다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분 입장에서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인데 성분 하나가 0이면 이거 그 파지티브 대비는 아닌데 왜 이런 거 왜 신경 쓰느냐 이런 맥락일 수도 있고, 어떤 건 이제 스펄스 매트릭스라고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0이고 0이 아닌 거 아주 조금 채워져 있는 그런 매트릭스 타입일 수도 있고, 그 보는 맥락들은 다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그래도 제가 공통으로 좀 설계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나온 소재들이 다 너무 괜찮거든요. 다 제각각이라 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공통으로 좀 얘기들을 좀 해볼게요. 지금 그리고 혹시나 지금 레코드 보실 안 들어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같이 또 설계해드린 거 열려 있습니다. 디스코드 대화를 포함해가지고 그건 나중에 대화 나누면 되겠고, 그 일단은 얘기 나누고 싶은 게 제가 수학을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보게 해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수학을 보는 건데 혹시 여러분 대칭성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수학적으로? 여기가 대칭성이라는 말 참 좋아하잖아요. 이거는 포멀하게 알고 계십시오. 대칭성의 데피니션이 뭐냐면 위상 공간이 주어질 때 위상 공간 위에서의 함수들의 모임을 생각할 때 그 함수들의 모임에서 함수들의 모임으로 가는 그 맵들의 그룹 스트럭처가 대칭성의 정의예요. 만약에 여기서 대수적인 랭귀지를 좀 아시는 분들은 자리스키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주어질 때 거기 위에서의 펑션 스페이스를 생각해서 펑션 스페이스에서 펑션 스페이스로 가는 그 맵들의 모임이 만들어내는 그룹 스트럭처. 혹은 이제 더 포멀한 말로는 어떤 갈라 그룹 혹은 모노드로미 그룹 이렇게 말할 수 있어져요. 그래서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이게 3스텝에 해당하는 건데 그 중에 2스텝이 뭐가 있냐면 공간이 있고 그 공간 위에서의 펑션들의 모임이 있을 때 그 펑션들의 모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스트럭처가 저희가 말하는 대칭성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는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그냥 한결로 해도 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이 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예시를 좀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공간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 공간의 마음의 고향은 어디예요? R2, R3예요. 저희 마음의 고향. 그래서 R2, R3를 기준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거기서 틀어지는 거를 예시로 잡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R2랑 R3의 지금 대체제로 좋은 예시가 SU2거든요. 지금 여기서 물리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기계공학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SU2가 뭐랑 똑같냐면 3차원 구랑 똑같아요. 참고로. 똑같습니다. 어떤 기하학적으로는. SU2는 S3랑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렬들의 모임인 점이 재밌어요. 그래서 이게 리그룹으로 지금 기본적으로 보는 거에서 SU2라고 하는 거는 3차원 구랑 똑같습니다. 이것도 팩트 하시는 거 안 중요하고 그냥 여기서 구체적인 맥락에서 다 꺼내게 하는 걸로서 지금 다 그 기준에 제가 세다고 합니다. SU2는 그런 면에서 되게 좋은 예시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거가 SO3랑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투투원 매핑으로 유니버스 커버링으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기하적 시각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에서 정명희 선생님이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요 관점에서 감상 늘어놓지 않고 이제 수학적으로 그냥 포멀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SU2가 S3랑 같냐? 왜 지금 SU2에서 SO3로 가는 거가 투투원 매핑이냐? 이런 거가 언어 없이는 이걸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전달이 되는 방식이면 여러분 입장에서 뭐가 같이 준비가 되냐면 공간이라고 하는 거를 R2, R3 보는 거 외에 예시가 확보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행렬을 가지고 다룰 수 있는 예시가 확보가 되는 점에서 팀으로서 괜찮아요. 점에서 말 납득이 가나요? 뭔 소리지?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정명희 선생님이 보통 모른다는 말을 되게 애매하게 표현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감상과 무지는 좀 구분해야 되거든요. 구분할 때. 그랬을 때,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감상이다랑, 지금 여기서 이 SO2랑 SU2 및 SO3에 대해서 지금 볼 때, R2, R3랑 구분하는 거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뭔지는 논리적 정업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전달되니 예를 들어서 SU2가 왜 S3냐 이런 거, 왜 SU2가 SO3로 가는 투투원 매핑이냐, 그리고 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2x2 매트릭스 대신에 왜 커터니언으로 돌리냐, 이런 것들은 맥락에 맞게 왔다 갔다를 해야 되는 거지 거기서 감상 늘어놓으면 안 돼요.
왜요? 그 감상은 사람들 공감을 못 할 테니까. 말이 뭔 말인지 납득이 안 돼. 거기서 모른다고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모른다는 말을 해야 될 때 감상을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모른다의 기준은 내가 하는 말이 100이면 100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점연쌤 어느 거는 될 것 같냐면 SU2를 S3로 아이덴티파이하는 거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U2를 SO3로 가는 투투원 맵으로 갈 때는 쿼터니언을 한 건 해봤으니까 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감상들을 알때 본인 감상을 같이 할 수 있게 얘기를 나눠야 되면 사람들 입장에서 여기까지 하면 그 어떤 그 이제 좋은 공간에 대한 예시가 확보가 되니까 그거 지금 좋고요. 이거 지금 됐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미분 형식이랑 리마니안 메트릭 관련해서 지금 그 배동사님이 보시는 맥락이 있는데 제가 이거는 두 가지를 좀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지금 미분 형식을 보는 것 자체에서 미분 형식 자체에 너무 빠져 있는 나머지 그 자체에도 너무 지금 압도되는 면이 있다 보니까 이걸 행렬로 보려는 시도 자체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지 않죠. 미분 형식은 뭐 이렇게 웨지가 원폼 혹은 웨지 이렇게 쭉 해가지고 보고 이제 어떤 이제 풀백, 체인저 베리어블, 인테그레이션 이렇게 보지 실제 이거를 다루는 층위를 행렬로 다룬다고 하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구체적인 아이템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좋겠냐면 그, 그리고 이거는 제가 배동생님께 드리는 어떤 요령인데, 저를 포함해가지고요. 혹은 이제 장인철 교수를 포함해가지고, 혹시 본인보다 공부를 더 해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 때, 수학 공부에서 중요한 게 내 공부가 상대방의 프로포스 업셋이 돼서는 안 돼요. 나중에 혹시나 진학을 어떤 이제 그 대학원 쪽으로 진학을 하시더라도 지도 교수랑 대화를 포함해가지고 대화를 할 때 중요한 게 그러니까 되게 기분 나쁜 거잖아요. 내 지식이 기껏해야 상대방의 프로포스 없이 이건 굉장히 기분 나쁜 면이 있는 거예요. 그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예시 레벨에서 상대방이 모르는 걸로 건너가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하나는 상대방이랑 공유하는 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입장에 잘 모를 것 같은 거.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언제나 프로포서스는 피해야 되거든요. 언제나. 그게 언제나 독립되는 걸로 가는데 맞는 방향입니다. 참고는 해야 되니까 같이 공유는 해놓은 건 이때, 그거 아닌 거. 이런 느낌을 갖고 계시면 늘 좋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일부러 장치교수가 모를 걸 드릴게요. 그, 이런 요령들이 되게 이제 중요한데, 제가 뭐를 드리겠냐면, 플러커 인베딩. 플러커 인베딩이라고 부르면 되고 이게 그 미분 형식을 4 곱하기 2 행렬로 바꾸는 거를 찾으실 수가 있거든요. 이게 미분 형식을 실제로 행렬로 바꿔가지고 인베딩 하는 거에서 찾아보십시오. 보면 이게 뭔 개소리란 말이냐 이러실 텐데 이거 관련해서 나오게 되는 게 그라스마니안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인베딩 그 룰인데 미분 형식 가지고 인베딩 하거든요. 할 때. 근데 미분 형식을 실제로 하는 방법에서는 그 행렬로 바꿔서 해요. 그래서 이거 중요한 맥락은 이제 있어서 그리고 이게 사실 대수기하랑 기본적으로 관계가 깊거든요. 그래서 저거 얘기하면 저쪽도 좋아할 거예요. 잘 모르는데 좋아하는 약간 그런 의미가 관심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미분형식에 대해서 행렬로 바꾸는 거에 대해 제가 구체적인 예시를 그렇게 해서 하나 드리고 싶고 그리고 심플렉틱 폼이나 이런 것들도 다 기본적으로 행렬로 바꿔서 어떻게 보는지의 관점에서 보시길 권해드리겠고요. 오히려 리마니안 메트릭 어떤 그 뮤지컬 아이소모피즘 이런 거는 제 생각 여기서 조금 애매해요. 선형대수 입장에서.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어떤 선형대수를 다루는 걸 가지고 거의 다 어플라이하는 쪽에 저는 좀 가깝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행렬 자체, 뭐 사실 그리고 다 이미 아시는 거여서 이렇게 하면 바뀐다. 그냥 이런 거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거거든요. 아마도 이거 이미 대체 행렬이고 해서 그냥 되지. 그냥 그 말밖에 보실 게 없을 거여서 오히려 제가 미분형식을 가지고 행렬로 바꾸는 예시를 지금 여기서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 맥락에서. 근데 당연히 그거 보셔도 되고 이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저쪽 그 자연치 교수랑도 얘기하시는 거 당연히 좋아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물어보면 좋아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미분 형식도 행렬로 바꾸는 거 하나 들어갔고요. 제 변호사 하실 얘기 좀 듣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됐고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약간 그 묘한 포인트인데 어 그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 나민희 선생님 입장에서 지금 디퓨전 매트릭스 얘기하신 거 너무 지금 좋은데 그 디퓨전의 가장 중요한 예시가 라플라시안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라플라시안 매트릭스 많이 더 씁니다. 사실 디퓨전 네, 매트릭스. 그 라플라시안에다가 그냥 사실 추가 텀 넣어가지고 그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소위 말해 슈레딩거 오퍼레이터라고 부르는 건데 이렇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 지금 남일 선생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가 동시에 본인이 일단 관심 갖는 거여야 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적당히 잘 괴롭히는 거이면서 호환이 되는
네. 거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감을 잡으셔야 되는 게 라플라시안이 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아, 중요하죠. 아, 네, 이번 기회에 하겠습니다. 아, 항상,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냐면 라플라시안의 데피니션이 뭐냐면 그 세컨드 데리버티브 합이 아니고요. 그거는 유클리드 공간에서만 맞는 말이고요. 또 정의가 뭐냐면 그레디언트의 다이버전스예요. 음, 그래서 라플라시안의 데피니션은 그레디언트에다가 다이버전스여서 그 여기서 지금 이제 미분 형식은 좀 좀 약간 약 올라 있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미분 형식의 랭귀지가 어떻게 지금 셋업이 되어 있냐면 기대 3기에서 그레디언트, 컬, 다이버전스로 해서 그 폼들이랑 왔다 갔다 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그 나름 이제 지금 3기는 지금 되게 지금 스터디가 잘 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그 그레디언트, 컬, 다이버전스랑 미분형식이랑 대응되는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이랑 적당히 괴롭히면서 사람들의 구체화를 요구하시고요. 어떤 감사 한 이렇게 나오려면 구체적으로 보냐 이런 센스에서. 그래서 이거 구체적으로 보려고 애쓰시는 가운데 라플라시안이 골 때리는 게 어떤 거냐면 이게 이 관계를 그러니까 두 가지의 포인트를 인지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괜찮은데 그 이산적인 얘기는 좀 이따 할 거예요. 그 일단 연속적인 레벨에서 이제 뭐냐면 그 원폼 얘기하는 거가 그레디언트랑 상관 있고요. 그레디언트랑 원폼이랑 네, 상관 있고 네. 투폼 얘기하는 거가 컬이랑 상관 있어요. 컬이랑 상관 있고 쓰리폼 얘기하는 거가 달변지랑 상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3차원 기준으로 볼 때. 아, 네.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두 번 가면 0이 되는 룰을 만족해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컬처하면 0이고 다이버전스 컬처하면 0인 예, 거가 이게 D를 두 번째 해서 0인 걸로 대응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보면 패턴이 그레디언트 컬 다이버전스 패턴인데 순서가 음, 라플라시안의 정의가 뭐라고요? 그레디언트 다음에 컬을 건너뛰고 다이버전스로 가요. 그러네요. 네, 네. 컬이 안 껴요, 중간에. 음,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가 끼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좀 그러니까 뭔가 매치가 안 되는 면이 있는 거죠. 왜냐면 원래 네. 했을 때는 컬까지 해가지고 요렇게 끼었는데 슬쩍 빼가지고 한 거에 대해서 좀 음미해 볼 만한 결들이 좀 있고요. 약간 그게 첫 번째. 그리고 왜 라플라시아는 그레디언트랑 다이버전스의 합성으로 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다이버전스 디어럼을 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음, 저희가 FTC를 적용을 할 때 FTC가 기본적으로 네 가지 타입이 있어요. 퍼널 디어럼하고 라인 인테그랄. 그리고 그린 디어럼, 클래시컬 스토크스 디어럼, 다이버전스 디어럼 이것들은 전부 다 원베리어블 FTC를 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전부 다. 이것 자체도 그 계속 이제 기술 3기 하면서 계속 곱씹어야 되는 중요한 그 어떤 구체화를 가지고 곱씹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그 다이버전스 디어럼 형태를 보면 어떻게 적히냐면 다이버전스 앞에다가 취해주는 벡터 필드가 있으면 그게 그 3차원 어떤 이제 큐브에서 다이버전스를 취해주게 되면 그 3차원 큐브로 나가는 바운더리에서 노멀 디렉션을 따라가지고 그 서피스 인테그랄하는 걸로 바뀌는 게 다이버전스 디어럼이거든요. 그럼 예. 이게 실제로 형태가 어떻게 바뀌냐면 라플라시안 오브 썸띵에다가 적분을 3차원에서 적분해주게 되면 이게 그걸 그 함수의 그레디언트의 노멀 디렉션이랑 내적해가지고 서피스로 나가는 그 바운더리로 나가는 걸로 바뀌어요. 네. 이게 되게 골 때려요. 그래서 라플라시안의 적분 자체가 음, FTC로부터 나와요. 이걸 가지고 실제로 적분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지금 아직 3기에서는 아직 지금 되어 있는 분이 없을 거예요. 다이버전스 여러분 이 관점에서 아직은 안 뜯어본 상태로 제가 전체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예시 계산을 S2 레벨에서 할 수 있으면 제일 이게 쉽고요. S2 계산에서 하라고 하면 여기서 지금 할 수 있는 분들이 상당 몇 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시키면 근데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그 라플라시안의 적분이 뭐 정수가 된다. 뭐 오일러 지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나 잘 모르는 댕 하면서 물어보는 걸로 사람들을 괴롭히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하시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그 한번 제가 이제 지금 이산화를 그래서 지금 일단은 라플라시안을 볼 때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 하나, 그레디언트와 다이버전스 합성이라는 거. 둘, 적분할 때 실제로 발산 정리를 써야 된다는 거. 음, 그래서 라플라시안은 그렇게 보는 게 중요해요. 네. 일단 요거를 말씀드리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하는 게 뭐냐면 이 이산화를 할 거거든요. 여러 이유 때문에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할 건데 네. 관점을 보시면 그래프의 이산화가 그래프 라플라시안이에요. 아, 죄송해요. 라플라시안의 이산화가 그래프 라플라시안이거든요. 네. 그런데 라플라시안을 적분하면 발산 정리의 결과로 어떤 삐리리 정수가 나와요. 올레 지표라고 하는. 음, 그러면 이 지금 라플라시안을 그래프 라플라시안을 이산을 해가지고 이 적분은 이제 파이널 썸으로 바뀔 거잖아요. 네. 파이널 썸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럼 뭔가 나오는 그 값이 원래 연속적인 세계에서 이거랑 호환이 되는 녀석이겠죠. 그쵸. 네. 나온 거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디퓨전 오퍼레이터를 취해가지고 그 여기서 보시는 어떤 특정 매트릭스를 취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적당히 썸을 하게 되면 나오게 되는 정수가
뭔가 원래 저쪽에 있는 거랑 호환이 되는 방식으로 구조적으로 맺어져 있다는 거를 그렇게 본인이 돼.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산화를 하기 전에 일단 그래프 라플라시안을 라플라시안을 가지고 보는 게 중요해요. 네네. 그래야 이게 할 때 이게 그 어떻게 여기까지가 말이 전달이 됐나요? 그래서 어떤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되냐면 R2에서 라플라시안을 그래프 라플라시안으로 이산화하는 거,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레디언트 다이버전스 구조를 이산화하게 되는 것으로서 그래프 라플라시안을 해석하는 거, 네. 그리고 그거의 특수한 어떤 일반화 혹은 특수한 경우로서 디퓨전 매트릭스를 해석하는 거. 네, 세 단계 그러면 정도.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왔다 갔다가 되면서 상상할 것들이 생길 거거든요. 연속 레벨에서랑 이산 레벨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네. 그리고 어떤 논문도 몇 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 중간 과정에서. 한번 알겠습니다. 우선. 네, 그러면 그 여기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가 서냐면 공간이 있고 그 공간 위에서 주어져 있는 어떤 오퍼레이터가 있을 때 지금 그게 행렬의 일반화이기도 합니다. 사실 라플라시안 자체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다루는 것까지 이제 같이 보게 되니까 그리고 이게 그냥 언어 장난이 아니니까 그 도움이 있을 거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그 여기서 이제 거리에 대해서 개념이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지용현 스님께서 지금 이제 갖고 계신 그 거리의 개념이 지금 있는데, 자, 이거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봐야 될 것 네, 같은데, 네, 이거 지금, 제가 너무 일반적인 그 개념을 들었고 제가 실질적으로 보는 행렬 자체는 이런 그냥 아무 설계에서 그냥 바이트 단위의 변환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그냥 바이트 단위 그러니까 약간 8x8 이런 이 정도 사이즈 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 이거 네네 그냥 그러니까 이제 코딩 티어리에서 그 그냥 디스턴스에 대한 거 보고 싶다. 이렇게 보면 괜찮나요? 혹시? 네네 네네 그 디스턴스에 따라 가지고 그 디스턴스 얼마 이상이면 그 교정할 수 있고 아니면 평가만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디스턴스 개념에 대해서 관련 있는 걸로 저거 말씀하셨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네네 게? 네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그 배동성이랑 호환되기가 좋은데 이게 기본적인 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원 선생님은 답을 알고 계실 텐데 우리가 폴리노미얼 링으로 바꾸는 거에 대한 임베딩이 하는 그 실체가 언제나 답이 뭐라고요? 뭐죠? 공간이 있어. 이걸 알제브렉 버라이티로 바꾸고 싶어. 바꾸는 때 쓰는 임베딩하는 대상이 언제나 뭡니까? 포러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러스를 포함해가지고 어디로 임베딩을 해야지 알제브렉 아, 폴리노미얼 절대로 바뀌어요. 그 사용 공간으로 사용 바꾸죠. 공간으로 넣어야 돼요. 이게 언제나 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간이 있을 때 그 공간이 다항식 관계로 바뀌는 것은 사용 공간 임베딩을 찾아내는 게 핵심이에요. 핵심 자체가.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배동 선생님한테는 아무 설명도 안 했지만 아까 그 플러커 임베딩이 사용 공간으로 임베딩 시키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게 그 수학적인 정의 레벨에서는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의 일반으로서 클래스 많이 안 있어요. 어떤 원디멘전 सब스페이스들의 모임 혹은 원디멘전 쿼션트의 모임이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의 데피니션인데 그걸 K디멘전 सब스페이스의 모임인 게 클래스 많이 아니 인데 그거를 다시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로 임베딩하는 게 플러커 임베딩이거든요. 그때 미분 형식을 써요. 그 실제로 할 때. 그래서 그 2026년에는 이제 지원 쌤은 제가 그 공부를 할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으니까 뭘 하시면 좋겠냐면 그 코딩 티어리에서 이게 PN으로 임베딩하는 거에서 디스턴스에서 이제 매트릭스 끌어내는 그 관점을 좀 보시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 디스턴스 그렇게 안 보고 있을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매트릭스를 기본적으로 볼 때. 그런데 이거를 어떤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냐면 PN으로 임베딩을 하고 만약 레퍼런스 애매하시면 알죠. 제가 이제 그때 공유해드린 그 알제브릭 지오메트리 코딩 그거 이제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 PN으로 임베딩을 해가지고 거기서 디스턴스가 뭔지 이런 관점에서 보실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실제로 우리는 PN 전체를 쓰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알제브라 릴레이션만 따가지고 버라이어티 위에서 작업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실제로 어떤 리서치 와이즈하게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이 폴리노미얼 릴레이션을 바꾸는 것들마다 뭔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클래시피케이션이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이제 말이 전달될까요? 그래서 그 거리를 주되 그 거리를 PN에 임베딩이 돼 있는 그 임베디드 알제브릭 버라이어티에서의 그걸로 보는 관점에서 매트릭스를 보려고 애를 쓰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 하나는 그 요구사항이 있고 그리고 지금 기대수 공부하는 관점에서 지금 뭐가 있냐면 이거 기대수도 지금 3기가 이제 지금 사량대수 맞히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그 토폴로지의 목적이 그 제너럴 토폴로지, 포인셋 토폴로지의 목적이 어떤 위상 공간에다가 거리를 줄 수 있느냐가 포인트거든요. 그 기본적인 목적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우리 존의 메트라이제이션 티어럼이라고 부르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스테이트먼트를 한번 보세요. 스테이트먼트를 한번 보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거리에서는 이게 그게 되는 거잖아요. 이미 거리를 가지고 거리 위상을 정의를 한 거니까.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좀 살펴보시면 좀 괜찮겠다. 왜냐면 위상 수학도 좀 공부하는 건 니즈가 좀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혹시 괜찮나요? 이 정도 얘기하면? 네네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 아, 하나 올려주신 게 있구나. 잠깐만요. 아, 네. 요런 행렬들. 이거는 제가 갖고 있을게요. 이건 제가 좀 더 보고 좀 피드백을 좀 드릴게요. 관련해가지고. 그거 됐고, 그 다음에 이현 선생님. 그, 이현 선생님의 맥락은 잠깐 좀 볼게요. 혹시 그 지금 그 이현 선생님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행렬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음, 그, 저는 기계공학 쪽 연구실에 있어서 이제 가르칠 때 물체의 변형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쳐요. 물체에 힘이 주어졌을 때 물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근데 이 매트릭스가 이제 그거를 다루고 있는데, 그, 처음에 쓰는 좌표계가 물체가 변화하기 전에 있는 오리지널 좌표계가 이제 유클리디안 좌표계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물체가 변형한 후에 우리가 그 다른 좌표계를 써서 이거를 설명한다고 할 때, 이 디포메이션 그레디언트 매트릭스는 그 두 좌표계를 각 축에 대해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나타내요. 예를 들어서 그 이게 3x3 매트릭스라고 하면 1x1 그 원소는 이 변화한 좌표계에서 첫 번째 성분, 예를 들어서 X축 성분을 원래 변화하기 전 좌표계에서 X축 성분에 대해서 편미분한해. 이게 얘 성분이고요. 1,2의 성분은 이제 변화한 애의 첫 번째 성분, 그 X축 성분이 변화하기 전 원래 좌표계의 두 번째 성분에 대한 편미분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3x3면은 첫 번째 행은 전체 다가 이제 변화한 후에 X축 성분, 그러니까 첫 번째 좌표계의 성분을 이제 이전 좌표계의 한 성분마다의 이제 편미분으로 이제 컬럼 1, 2, 3가 만들어지고, 두 번째 행은 이제 변화한 후에 두 번째 좌표계 성분이 원래 좌표계 성분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성분에 이제 각각의 편미분으로, 네, 이런 식으로 생긴 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제가 이 선생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가 조금, 네, 이거는 대답을 애매하시면 바로 안 주셔야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하다는 게 솔직히 동의가 되긴 하거든요. 동의가 네네네. 하는데, 본인한테 이게 그 지금 티칭 레벨에서 잠깐 보고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 어떤 본인이 이제 예를 들어 지금 본인 분야에서 연구자로 살아갈 때 계속 정말 중요한 건지, 그 중요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 제가 지금 아, 답변이 달라져서. 네네네. 이거는 사실 그냥 되게 그 기본 개념이라 티칭 쪽에서만 전 생각하고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사실 남윤준 선생님 주제 말씀하시면서 말씀해주신 이 컬이랑 다이버전스 이런 개념도 다 제가 다루고 있는 개념이어서 오히려 저는 그쪽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고, 이거 자체는 그렇게 제 연구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진 않아요. 음,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지금 네, 이게, 어, 일단은 제가 올려드리고, 제가 지금 이제 디스코드에다가 지금 이제 하나 올려드렸는데, 뭐를 올려드렸냐면, 제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올려드린 거 혹시 보시면, 네, 사실 이게 리마니안 지오메트리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네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게 리마니안 지오메트리랑 심플렉틱 지오메트리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요. 사실은요. 그래서 근데 음, 지금 이제 그 정보기하 쪽 공부하시면서 좀 감을 좀 나름 잡고 계시잖아요. 이게 좋은 책도 좀 네, 그게 있어서 그래서 이거 지금 보시면 시작 자체가 제가 지금 올려드린 거 혹시 이제 보시면 지금 이제 기대수 3기에서 맞춰야 되는 싱글 밸류 디컴포지션 오브 데포메이션 그레디언트 이렇게가 챕터 3이거든요. 지금 박사학위 논문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키네매틱 오브 디포메이션 해가지고 뭐 이게 머티리얼 레이트 오브 디포메이션 그레디언트를 이거를 다시 어떤 플로우로 재해석을 하고 커베이처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로 재해석하는 그 얘기여서 이거는 이제 수질 기준으로는 이제 확률론과 미분기하에서 얘기해야 되는 그 컨텐츠예요.
이거 자체는. 네. 그래서 할 만한 공부라고 솔직히 생각은 하는데 에너지가 들죠. 말 그대로. 그게 있고. 그래서 네. 근데 공부하시기에는 솔직히 권해드리고 싶기는 해요. 그럴 만한 어떤 이제 그 컨텐츠라고 여겨지긴 하는데, 그래서 이 행렬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요거를 공부하시고 살펴보시고요. 네. 이걸 하시는 거는 좀 삼길은 많이 벗어나요. 이거는 아, 좀 많이 해야 돼서 그거는 있고요. 네. 뭐 이제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행렬들이 있으시면, 근데 저는 이제 그 시간에 적어도 하나씩은 다 고정을 하고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그래서 네. 스터디가 어떻게 올라갔으면 좋겠냐면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선형대수 이제 파트 공부할 때 공부해서 나오는 그 느낌 말고요. 그거 사실 여기 증명이 중요한 게 아니어서 그 명제가 있으면 그 명제를 내가 관심 있는 행렬로 뜯어보는 관점이에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스펙트럴 티어럼을 적용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아이겐밸류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여기서의 아이겐 벡터들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싱글 밸류 디컴포지션을 적용한다. 이렇게 지금 AA 트랜스포즈 A랑 AA 트랜스포즈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이렇게 하면 다 막히실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히는 방식으로 하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보는 맥락이 되겠고, 그리고 그 구체화 설계해 드리는 건 제가 이제 그 디스코드 같이 평소에 커뮤니케이션 좀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대수 스터디가 마친 시점에 다들 이제 행렬에 대한 감들이 좀 활활 살아있는, 그리고 뭔가 공부 지금 해오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 제가 지금 오늘 그 증명 이런 거 안 중요하거든요. 제 개인의 생각에는. 그거 뭐, 물론 이게 사람들의 의견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그게 지금 여기 계신 분한테 득되는 거는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요. 뭐, 일단은 요 정도? 다 말씀드렸죠. 혹시, 이제 제가 이제 요 정도 방해하면 될 것 같고,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요. 방해 아니고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방해를 안 하고 사라지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대충 11시 40분인데 제 거를 일단 네, 할까요? 네, 네. 저는 할까요? 너무 그러면 그 좋습니다. 부분은 한번 제가 해서 올려볼게요. 제가 그런, 음. 뭐랄까, 이게 메인이 아니더라도 수학적으로 뭔가 하는 것들에 익숙하지 않은 거니까, 네. 그래도 배송선생님 얘기도 듣고 싶고. 아, 잠시만요. 네, 그럼 일단 제 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조금 빨리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일단은, 어, 뭐, 이렇게 준비는 안 해서 그냥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디터미넌트와, 아, 약간 넓이에 대한 건데요. 그 디터미넌트의 일단 정의를 쓸 때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저기 그 디스코드에도 썼지만 노멀라이제이션 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리니어 뭐죠? 다중선형성 멀티리니어리티입니다. 멀티리니어리티고 그다음에 3번으로 alternating. 근데 솔직히 1번하고 2번은 조금 비교적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해보면 1번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넓이에도 왜냐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디터미넌트랑 넓이랑 이게 사실상의 이제 동치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디터미넌트 하면 넓이고 넓이 보통 이제 부피라고 하는데 부피라고 바꿀게요. 부피라고 바꾸고 사실은 넓이도 2차원 부피이기 때문에 부피라고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디터미넌트랑 부피랑 동치다. 근데 디터미넌트를 기하학적으로 보면 부피고 부피는 이제 저기 뭐 대수적으로 또는 선형대수로 보면 디터미넌트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근데 그러면 부피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부피도 요 세 가지 성질을 만족을 해야 조금 부피라는 개념이 정의가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일단은 부피를 정의하기 전에 넓이부터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넓이부터 생각을 해볼 텐데 왜냐면 3차원으로 하기보다는 2차원이 조금 더 쉬우니까 넓이부터 설명을 해보면 넓이를 가장 처음에 이제 배울 때가 초딩 때인데 초딩 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잠깐 이렇게 해보죠. 잠시만요. 가장 처음에 넓이를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하냐면 가로 세로 일자리 정사각형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때는 이제 뭐 단위를 좀 쓰죠. 1cm, 뭐 1cm짜리 정사각형을 생각을 해보면 요 넓이를 1cm 제곱이라고 제곱 센티미터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얘가 단위, 1단위라는 거죠. 1단위. 그리고 길이 같은 것도 생각해 보시면 자 같은 거 할 때 1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얘가 길이가 달라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 단위 길이로 이루어진 단위 정사각형의 넓이가 1이다.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이구나. 딱 매치가 되죠. 그래서 1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2번은 얘네들을 이제 어, 가로로 n개, m개, 뭐 세로로 n개를 배열을 해보면 뭐 이런 직사각형이 나올 거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쪼개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땡땡땡.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A개, B개로 볼게요. 뭐 처음에는. 그러면 여기가 A개짜리, 여기가 B개짜리인 어떤 그 매트릭스라고 봐도 되겠죠, 사실. 그 직사각형이 하나가 생기고, 근데 이 직사각형들을, 그러니까 멀티리니어라는 거는 그 열마다에 따라서 여기도 리니얼리티가 있고 각각이 다 리니얼리티가 있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런 직사각형들이 이렇게 뭐 아래로 쭉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쳤을 때 그게 이제 리니얼리티가 있다고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도 각각의 열에 대해서도 리니얼리티가 있는 거고 이거를 가로로 이런 식으로 그 쭉 나열을 했을 때도 이런 행에 대해서도 리니얼리티가 있는 거고 그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도 그럼 얘가 가로로 n개 뭐 세로로 m개 이런 식으로 그 더 큰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리니얼리티가 각각 가로, 세로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2번도 된다고 치고 괜찮죠? 여기까지는 혹시 여기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약간 그 네, n by m 행렬이 있으면, 그러니까 뭐 네, n 네. by m이라고 하니까 그 행렬의 각. 그러면 멀티리니얼리티를 잠깐 설명을 해보면 행렬이 이렇게 있을 때 지금은 뭐 n by n이니까 여기가 v1, 여기가 v2, 땡땡땡 vn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n개짜리 n개짜리 그 벡터들이 성분이 n개짜리인 벡터들이 n개가 나열이 돼 있다라고 하면 요 여기다가 이제 A1, V1, A2, V2, 땡땡땡, AN, VN을 하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를 A라고 할게요. 그러면 디터미넌트 A가 있을 때 이 행렬을 가지고 얘를 이제 B라고 했을 때 디터미넌트 B가 되면 그러면 이제 A1, A2, 땡땡땡, AN 해서 디터미넌트 A가 된다는 거고 그 멀티 리니얼리티라는 거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A1, V1 플러스 뭐 B1, V1 프라임 이 된다라고 하면 걔를 이런 식으로 A1, V1, A2, V2 땡땡땡 AN, VN 더하기 B1, V1 프라임 A2, V2, 땡땡땡, AN, VN.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리니얼리티가 각 열마다도 또는 행마다도 다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게 그게 이제 멀티 리니얼리티라서 이게 여기뿐만이 아니고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뭐 n번째, 열까지 다 적용이 된다는 게 멀티 리니얼리티인데요. 그럼 그거를 직사각형으로 생각을 했을 때 왜 평행사 변형으로 안 하냐라고 하면 평행사 변형보다 직사각형이 좀 더 쉬우니까 이걸로 먼저 보면 얘를 이렇게 기울여서 이렇게 찌그러뜨리면 평행사 변형이거든요, 그냥. 음흠. 그러니까 평행사 변형도 똑같은 원리로 적용이 될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우기는 거죠. 네. 그럼 혹시 여기까지는 괜찮으신가요? 멀티 그러니까 리니어리티까지는 2번까지는 네. 그러면 저도 제일 납득이 안 됐던 게 요거거든요. 얼터네이팅이 왜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약간 물리적인 개념을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비가 오는 날 생각해 볼까요? 비가 오는 날. 비가 오는 날을 생각을 해보면 비가 이렇게 쭉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빗방울이 쭉 내리고 있는데 요 빗방울을 보통 그런 거 있죠. 그 치고기 같은 거 생각을 해보면 그 어떤 원통에다가 물 쭉 담는 거 담아가지고 그러니까 빗방울을 받아가지고 비가 얼마나 내렸느냐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통이 있어야 될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통, 이렇게. 그리고 이런 통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원통 같은 거를 수직하게 놓을 거예요. 면을 수직하게 놓을 거고, 그럼 그 면을 따라서 이렇게, 근데, 잠시만요. 원으로 하지 말고, 음, 직사각형으로 해보겠습니다. 직사각형으로, 아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원통, 그 직사각 기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상자처럼 된 그 어떤 뭐 그런 상자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이 상자를 이렇게 놓을 때랑 이번에는 상자를 이렇게 삐딱하게 놔 볼게요. 그러면 분명히 얘를 통과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밑에 이제 받아질 텐데, 빗물이 받아질 텐데, 여기는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겠죠.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이 빗물을 받는다고 치면 얘가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만큼 찼을 때 여기는 뭐 조금 이렇게 덜 찼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얘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이 빗물을 이제 반대로 돌리면 얘는 이제 안 받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제 얼터네이팅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을 해봤냐면 이 면에도 방향이 있어서 이 방향이 있고 이 방향이 있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반대 방향인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밑에 이런 통이 없고 그냥 면을 지나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면을 위쪽 방향으로 놓은 거랑 아래쪽 방향으로 놓은 거랑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는 빗방울이 예를 들어서 벡터가 이게 A 벡터, 이게 B 벡터라고 하고 그러면 얘는 뒤집었으니까 얘가 A 벡터, 뭐 얘가 B 벡터 이런 식으로 있겠죠? 아니다. 뒤집으면 이렇게 뒤집읍시다. 이렇게 뒤집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얘를 뭐 B 벡터, 얘를 A 벡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빗방울이 통과를 할 때 얘는 통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통과를 하는 거고 얘는 반대로 뒤집었으니까 통 바깥쪽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통과를 할 거거든요. 이해가 아, 되시나요? 네. 이게 네네네. 뒤집은 거 이렇게 도진 거죠? 네, 그렇죠. 디스코드에다 써놓은 거는 뭘 써놨냐면, 디스코드에 써놓은 거랑 조금 다르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디스코드에는 이제 물리적인 예시가 그러니까 물리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 썼는데, 그 부분은 안 올려서, 그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얘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 이렇게 통이 있으면, 빗방울보다는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 어떤 영역이 이렇게 있고, 뭐, 임의의 영역이 있고, 그 임의의 영역에서, 뭐,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수도꼭지 같은 게 요 안에 있다고 해볼게요. 어떻게 수도꼭지를 넣었어요. 그리고 그 수도꼭지를 둘러싼 영역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물이 나오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방출이 되겠죠. 물들이. 음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떤 공면이니까 이 공면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얘가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이 있을 거고, 근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게 수도꼭지가 아니고 싱크대라고 생각해 보면 요 싱크대에서 이제 물을 흡수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러면 반대로 이 표면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색깔을 다르게 해볼까요?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싱크대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건 진짜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죠. 물이 나가는 거랑 들어가는 거랑. 음흠. 물을 내뿜고 있는 거랑 물을 흡수하고 있는 거랑 이게 실질적인 차이가 있어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 어떤 면에도 방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폐곡면 같은 경우에는 이쪽 바깥쪽 방향과 이제 안쪽 방향이라는 방향이 있을 거고 그럼 그 방향을 구별을 어떻게 해줄 거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보통 적분 같은 거 하면 이런 식으로 작은 영역을 잡잖아요. 이 작은 영역의 넓이들을 다 적분을 하는데, 그럼 일단은 이 작은 영역을 잡아보자라고 했을 때, 바깥쪽 방향과 안쪽 방향을 어떻게 구별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 벡터와 이 벡터로 이 평행사변형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면 방향을
보통 이제 물리학 같은 데서는 오른나사의 법칙을 많이 쓰거든요. 그럼 오른나사의 법칙의 방향을 그 면의 방향이라고 하면 이 벡터와 이 벡터가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A 벡터, B 벡터가 있는 거죠. A 벡터, B 벡터에 대한 디터미넌트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뭐 양의 방향이고 반대 방향으로 벡터를 그러니까 뒤집는다는 게 순서를 바꾼다는 게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A에서 B 기준으로 오른나사의 법칙을 적용하면 반대로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러면 안쪽 방향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얼터네이팅이 좀 면에서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면 평면이나 아니면 어쨌든 뭐 공간에서의 부피를 정의를 할 때, 뭐 n차원 부피를 정의를 하겠죠. 지금은 이제 2차원 부피인 거고, 3차원 부피도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 근데 4차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막 그렇게 상상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대신에 2차원, 3차원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4차원도 이렇게 정의를 하면 어느 정도 뭐 논리적으로 연장도 되고 확장이 되니까 그럼 4차원도 이렇게 정의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의를 한 것 같거든요. 그렇게 정의를 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그 부피에 대한 조건이 결과적으로 세 개가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노멀라이제이션이랑 그 멀티 리니얼리티랑 뭐지? 그 얼터네이팅이랑 이렇게 세 개가 되는 거고 디터미넌트도 정의를 할 때 그렇게 세 개가 되는 거니까 그게 각각이 그런 식으로 매치가 돼서 디터미넌트랑 부피가 그 1대1 대응, 아이소모픽한 거죠. 어떤 뭐 약간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매치가 돼서 그래서 디터미넌트를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는 부피가 되는 거고 이제 부피를 어떤 대수적으로 봤을 때는 디터미넌트가 되는 거고 그렇게 네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폼 정의할 때도 요 세 개가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행렬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폼 정의한 것도 잠깐 있는데 어디 갔지? 여기 요게 이제 그 전에 했을 때 이거 했던 거 이제 저번에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 계산을 했을 때도 사실은 이 벡터랑 이 벡터에 대해서 그냥 진짜 무식하게 했을 때 넓이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과 벡터 두 개를 바꿨을 때 넓이가 반대 부호로 나오는 것이 이런 식으로 그대로 이제 확인을 했었고 저번에 그 다음에 이것 관련해서 3D 케이스랑 이거 실제로 디터미넌트를 실제로 계산을 해본 건데 그냥 일일이 다 요 뭐냐 그 내적이나 아니면 삼중곱이나 아니면 그 뭐죠? 이 정규화 교대성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거 실제로 다 이렇게 계산을 해봤던 건데 그거를 가지고 여기죠 여기 해봤던 건데 그걸 가지고 그 n 차원 n by n 행렬 케이스로 확장을 해봤을 때도 이런 식으로 정규화가 아니고 멀티 리니얼라이제이션을 쓰면 이렇게 확장이 돼서 그래서 왜 우리가 막 시그마에 뭐 파이에 뭐 a i 뭐 j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의가 됐었잖아요. 이 정의를 가지고 코팩터 형식으로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방법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요 계산 과정들을 해보면서.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코팩터에 대한 어떤 개념하고 실제 행렬식의 원래 정의하고 좀 그런 식으로 매치가 됐었고, 그 다음에 원폼 정의할 때 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K선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교대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정규화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얘가 다 똑같잖아요. 아까 얘가 1번이었고 얘가 2번이었고 얘가 3번이었고 였잖아요. 그래서 원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n폼으로 확장을 했을 때도 얘가 결과적으로 이제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k가 2일 때는 뭐 원폼 f와 g에 대해서 있고 그리고 벡터가 v랑 w가 있으면 그 V와 W에 대한 이제 F 웨지 G를 연산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디터미넌트가 나와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게 디터미넌트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이유도 사실은 이 행렬식의 정의가 사실은 요거에 따라서 행렬식이 나오는 건데
지금은 폼에 대한 선형이니까 K 선형이 멀티 리니얼라이제이션을 대체해서 들어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K 차원 입방체 부호있는 부피이고 그다음에 뭐 기저 벡터에 대해서 이제 정규화가 된 거고 방향성이라는 게 얼터네이팅에 대한 그 이야기인 거고 이게 다 딱딱 맞아떨어져서 그래서 폼으로 접근을 한다는 게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제 N폼 정의는 이렇게 나중에 이제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행렬식 규칙이랑 왜 그 같게 정의를 했냐라는 질문이 좀 생겼는데 그거를 개인 그냥 혼자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외대수 관점에서 디멘전이 1인 거가 이제 정규화랑 같은 내용이고 그다음에 선형사상에 대해서 이제 멀티리니얼라이제이션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디터미넌트를 외대수에서 정의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모든 디터미넌트의 성질이 이런 식으로 똑같이 따라오는 거를 아까 예시로 조금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요거 중간에 조금 생략을 하고 결과적으로 적분할 때 폼을 가지고 적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 예를 들어서 n차원이다, 예를 3차원이다라고 하면 3폼을 가지고 적분을 하면 그 3폼이라는 게 뭐지? 그 부피 요소라고 이렇게 해서 걔네들을 이제 적분을 하면 부피가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들이 디터미넌트랑도 이런 식으로 관련이 돼 있다고 네,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이버전스 티어럼 얘기가 나온 거에서 요것도 좀 다이버전스 티어럼 아까 보여드렸던 요 그림 있잖아요. 요것도 다이버전스 티어럼을 그 이야기하는 그림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아까는 물이라고 했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양전하가 있다. 그러면 이 플럭스가 그냥 그 전기 플럭스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전기 플럭스가 양전하에 의해서 나오는 전기 플럭스의 총합이랑 요 면을 통과하는 플럭스의 총합이 항상 같아야 되는 게 그게 이제 가우스의 법칙이고 그 다이버전스 티어럼인데 그거랑도 좀 연관돼서 디터미넌트를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조금 사실 빨리 하려고 말이 좀 꼬였는데 네. 사실 이제 어떤 여기 계신 분들이 저도 잘은 모르지만 뭐 미분 형식이나 가우스 띠오림이나 이런 거는 또 모르시거나 관심 없으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해서 뭔가 급히 얘기하시느라 부연 설명이 없어서 뭐 모두가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도 그 얼터네이팅의 의미가 이제 이게 물리 공부한 사람들은 좀 얻을 수 있는 이득 같은데 저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제 오른나사 법칙이나 이런 얘기들 근데 사실 오른나사 법칙도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얘기하면 얘가 뭐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에 따라서 그 Z를 플러스로 볼지 마이너스 이 말도 어려운데 아무튼 그렇게 뭔가 나누는데 저한테는 그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얼터네이팅이라는 걸 통해서 차원을 하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Z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차원이 바뀌는 거고 그 차원이 확장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2차원에서 면적이고 3차원에서 부피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뭔가 그냥 저도 제 안에 그런 게 있겠거니 정도였는데 뭔가 그 더 그 디터미넌트를 쪼개고 그것들을 선형 쪼갤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어떠한 선형성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재밌게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전 너무 덕분에 잘 이해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네, 그, 감사합니다. 네. 특히 저도 이 왜 꼭 한 방향을 플러스로 정하고 다른 그 방향을 마이너스로 정하는 게 굳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그 빗물 얘기가 되게 와닿았어요. 네. 그쵸. 이쪽 나가는 거를 플러스로 잡으면 들어가는 건 네.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네. 들어가는 건 예를 들어서 3이 나갔다고 하면 음, 들어가는 게 뭐 7이면 네. 나가는 거 기준으로 마이너스 7이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부호가 당연히 반대로 바뀌어야 돼요. 네. 네, 약간 이런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없으시면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어 아까 채널지기 선생님 저기 약간 난입하셔서 네,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다음 진도는 사실은 다음 진도가 어디였지? 잠시만요. 까먹어서 29였나? 아무튼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니지. 그거는 그럼 다음 진도 얘기는 저기 레코드가 끝나고 하는 걸로 네,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레코드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